시계 하나를 사시더라도 정말 좀 제대로 된 시계를 차보셨으면 좋겠거든요. 패션 브랜드의 시계 아무거나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계 전문 브랜드의 시계를 차셨으면 좋겠습니다. Always be classy. 아주 예전에 4년 전인가요? 10만원대부터 1000만원대까지 시계 추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리뉴얼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0만원 이하 가성비 라인을 이번 컨텐츠에서는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반응이 괜찮으시면 계속 이어서 가격대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 이하면은 뭐 누군가에겐 큰 돈이실 수 있지만, 시계 생활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좀 가성비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시계 하나를 사시더라도 정말 좀 제대로 된 시계를 차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경험상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적다고 패션 브랜드의 시계 아무거나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계 전문 브랜드의 시계를 차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헤리티지 있는 브랜드의 시계, 정말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도 이렇게 낮은 가격대의 시계를 출시하는 브랜드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0만원 이하, 그리고 10만원대부터 20만원대, 20만원대부터 30만원대, 30만원대부터 40만원대, 40만원대부터 50만원대 시계들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어떤 컨셉을 생각을 했냐면, 가격이 좀 낮더라도 이 시계를 차면 시계를 좀 아는 사람이구나 싶은 헤리티지 있는 근본 시계들을 추천드릴 건데, 저라면 진짜 이런 시계들을 보면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이가 아직 어리시니까 저 정도 가격대의 시계를 차시지만 시계에 기본적인 관심은 있으시구나, 시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백화점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 가격대의 시계들은 그런 식으로 구하기가 좀 힘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정품이든 병행 수입 제품이든 온라인으로 구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구하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천차만별일 것 같긴 하지만, 대략적인 가격 혹은 공식 홈페이지 정가로 제가 가격대를 좀 분류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정도 가격대의 브랜드들에도 가품이 있더라고요. 어디 있는 게 가품인지 제가 일일이 찾지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류의 컨텐츠를 만들면 이런 댓글들이 달리죠. 저 돈이면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를 찬다, 저 돈 주고 왜 기계식 워치를 사냐,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뭐 예전에 컨텐츠에서도 다뤘지만 저도 애플워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줄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알맹이만 좀 보여드리는데, 줄질 컨텐츠도 아예 만들었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워치 인정해요. 근데 이런 아날로그 시계랑은 아예 다른 제품인 것 같아요. 스마트워치는 그냥 전자제품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아날로그 시계야말로 역사와 전통과 뭐 헤리티지와 기술력과 그런 것들이 좀 집약된 감성 사치품이랄까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시계는 사치품의 영역도 아니긴 하니까 예산이 적으신 클로버 여러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쯤에는 말씀드린 그런 시계들이 어떤 이미지에 혹은 어떤 직업에 어떤 사람에게 좀 어울릴 것 같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10만원 이하 시계 추천입니다. 저는 딱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카시오의 MDV106. 일단 이 카시오라는 브랜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수능시계, 군대시계 이런 식으로 좀 국민시계 이미지가 있어서 누구에게나 친숙한 브랜드이지만, 가격 대비 정말 좋은 품질의 시계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충격 흡수 면에서는 진짜 거의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줘서, 특히 이제 G샵으로도 유명한 브랜드이죠. 이 MDV106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불리는 별명이 있습니다. 다이얼에 보면 청새치 로고가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은 흑새치, 베젤에 이제 골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금새치, 그리고 이제 청판인 경우에는 청새치, 녹색이면 뭐 습새치, 녹새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저는 여기 보이는 흑새치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베이직한 컬러이니까요. 원래도 이 흑새치가 인기가 많았지만, 국내에서 정말 인기가 많아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가 이 흑새치를 착용한 사진이 한때 엄청 이슈였죠. 그러면서 뭐 나주제 뭐 롤렉스를 찬다, 나주제 오메가를 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런 세계적인 대부가 살 정도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미지가 떡상하면서 가격이 실제로 좀 올랐어요. 근데 이제 필경 빌 게이츠뿐만 아니더라도 굉장히 잘 만든 워치예요. 이게 10만원도 안 되는데 200m까지 방수가 되는 실제 다이버 워치입니다. 디자인만 다이버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베젤을 돌려본 적이 있었는데, 이 베젤을 돌리는 느낌이 더 고가의 다이버 워치의 느낌이 나요. 또르륵 또르륵 넘어가는 게. 그만큼 진짜 만듦새가 좋은 거죠. 케이스가 좀 큽니다. 직경이 44mm인데 다이버 워치인 만큼 시인성이 좀 되게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가 동그랗게 엄청 크게 이제 박혀 있어요. 이게 좀 깜깜한 데서 비춰보니까 야광은 좀 약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시인성은 좋다. 제가 보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 다이버 워치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가장 제격인,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분은, 44mm면 굉장히 직경이 큰 거거든요. 손목이 너무 얇으신 분들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웬만한 코디에도 다 잘 어울리고, 저는 흑스치를 찬 분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저거를 찼다 이 느낌보다는 갖고 싶어서 샀다거나 데일리 워치로 그냥 편하게 차는 시계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천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10만원부터 20만원대 세이코의 SGG입니다.
SSG 아니에요. 쓱 아닙니다. SGG 715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랙 컬러예요. 세이코는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969년에 세계 최초로 전지로 작동하는 쿼츠 손목 시계를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쿼츠 파동을 주도한 브랜드이죠. 그만큼 정말 무서운 기술력을 가진 브랜드인데, 이게 SGG 715라고 제가 추천 넘버를 말씀드렸는데 컬러에 따라서 뒤에 붙는 번호가 다릅니다. 713은 다이어리 화이트이고 717은 블루이고 719는 골드 실버 콤비예요. 그리고 뒤에 또 이 제품은 J가 붙고 P가 붙고 뭐 이런 게 있는데, J 같은 경우에는 일본 현지에서 제작을 한 재팬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그런 제품들의 끝에 이제 J가 붙고, P 같은 경우에는 일본 외에서 제작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정식 수입사에서 들여오는 것은 J가 붙어 있고 병행 수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P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한때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품질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시면 롤렉스의 위스터 퍼페추얼이 한 요만큼 정도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이고, 멀리서 보면 좀 살짝 비슷한 느낌? 그리고 사파이어 글래스를 썼거든요. 근데 이 사파이어 글래스라는 게 이 다이얼에 적혀 있습니다. 6시 방에 100m 방수가 되고, 세이코 특유의 그 날카로운 시분침이 있죠. 특히 이제 그랜드 세이코에서 많이 쓰이는데 칼 시침, 칼 분침 뭐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고 20만 원 이하 시계인데도 불구하고 데이데이트가 있어요. 요일이랑 날짜가 나온다는 거죠. 케이스가 좀 작아요. 이게 좀 드레스워치의 디자인이다 보니까 37mm인데 손목이 얇은 웬만한 분들도 어울리기가 좀 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사이즈이기도 합니다. 38에서 40까지가 저는 좀 가장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계 디자인마다 다르지만. 다음은 20만 원에서 30만 원대 시계 추천입니다.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소위 세이코 블랑팡이라고 불리우는 SNGH5땡입니다. SNGH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좀 구하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해외 직구만 가능한 것 같고, 근데 그래도 30만 원 언더로 구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세이코의 제품인데 왜 세이코 블랑팡이라고 불리냐면, 가장 오래된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중에 하나인 블랑팡에 50 패덤즈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다이버워치라고 불리우는 시계인데, 이 50 패덤즈를 닮았다고 해서 세이코 블랑팡이라고들 부르시죠. 애칭이에요, 한마디로. 이 시계의 놀라운 점은 가격대가 30만 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전지로 작용하는 쿼츠가 아니라 무브먼트가 들어간 오토매틱 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문용 오토매틱 시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강추를 하시죠. 참고로 세이코는 뭐 쿼츠든 오토매틱이든 모든 시계의 자사 무브먼트를 탑재하는 몇 안 되는 회사예요. 보통 이제 무브먼트를 만드는 회사의 무브먼트를 사다가 수정을 해서 본인들 브랜드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에타라는 브랜드 것을 그렇게 많이 하고 이걸 수정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세이코 같은 경우에는 무브먼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품 하나하나를 다 자사 내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가격 상관없이 마감이 정말 좋은 걸로 유명하죠. 특히 이제 세이코라는 브랜드의 가장 상위 하이엔드 라인인 그랜드 세이코 같은 경우에는 루페라고 하죠. 이렇게 시계 보는 돋보기로 봐도 마감이 막 기가 막힌 걸로 유명합니다. 가격에 비해서 너무 깔끔한 거죠. 막 인덱스가 막 장난 아니에요. 시침 분침 봐도 막 오메가나 이런 브랜드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아무튼 이 세이코 블랑팡 같은 경우에도 그랜드 세이코급까지는 아니지만 이 가격치고는 마감이나 퀄리티가 좋은 시계로 분류가 되죠. 케이스 크기는 42mm입니다. 다이버워치로서 좀 적당한 크기죠. 보통 41, 42 뭐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방수는 100m까지 되고, 재밌는 게 시스루백이에요. 케이스의 뒷판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브먼트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 무브먼트긴 하지만 진짜 이 가격대에 시스루백이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30, 40만 원대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제품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요겁니다. 티소의 클래식 드림 쿼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결혼식 사회를 정말 많이 봅니다. 주변 지인들 사회를. 저는 이제 항상 말하는 게, 감사를 표현하는 비용도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다, 이렇게 진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뭘 계속 주더라고요. 감사하게 받고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회사원일 때 친구 결혼 사회를 봤을 때 친구가 스위스에서 직접 사다 준 티소 시계입니다. 제가 20대 때 찾던 시계다 보니까 지금은 똑같은 디자인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예쁘던데요. 이 인덱스의 어떤 밸런스 같은 게. 클래식 드림 쿼츠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 기준 32만 원부터 구매를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디자인이 정말 다양해요. 이런 디자인들이 다 있습니다. 티소는 뭐 제가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과 마감이 정말 좋은 스위스 시계 브랜드이고, 브레게, 블랑팡, 오메가, 미도, 해밀턴 등등이 속해 있는 스와치 그룹 소속입니다. 제 거는 케이스가 더 작았던 것 같은데 요즘 공홈에 있는 걸 보니까 케이스 크기가 42mm이고요.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생활 방수예요. 저는 회사원일 때 진짜 엄청 잘 찾던 시계여가지고 비즈니스 캐주얼부터 뭐 댄디룩, 클래식룩, 소위 말하는 남친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입으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에 클래식한 디자인이어서 사실은 뭐 유행도 안 탈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나중에 튼팅이가 컸을 때 원하면 전지만 넣으면 이제 다시 작동을 하니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티소 시계들은 메탈 스트랩보다는 레더 스트랩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PRC200이나 이런 PRC, PRS 이런 라인들, 스포츠워치들 빼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시계도 같은 맥락인데 티소의 트래디션 쿼츠입니다. 이 디자인, 이것도 공홈 기준으로 38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 디자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짜라란. 마찬가지로 빈티지 클래식 디자인이고요. 똑같이 42mm 생활 방수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입니다. 클래식 드림이나
트레디션이랑 좀 주는 느낌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더 선호하시는 모델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시계는 대학생부터 회사원까지 누구든지 착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40~50만 원대 시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티쏘인데 비교적 신제품을 하나 넣었어요. 티쏘의 PRX 쿼츠입니다. 정말 핫했던, 지금도 핫한 것 같긴 한데 진짜 인기가 많은 시계이죠. 공홈 기준으로 딱 50만 원 언더, 49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워치가 유행이기도 하고, 특히 브레이슬릿과 케이스가 연결된 젠타 디자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일체형 디자인은 오데마픽의 로얄 오크를 필두로 정말 여러 브랜드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들 인기가 많습니다. PRX는 1978년 모델을 복각을 한 건데, 일단 2021년에 리뉴얼돼서 출시됐을 때 국내에서 정말 반응이 좋았죠. 티쏘가 작정하고 만든 느낌. 당시에 이제 광고 영상들도 제가 이제 두 편을 봤는데 레트로 무드로 나온 그 영상이 너무 그 시계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광고 영상도 잘 만들었어요. 케이스 사이즈는 35mm랑 40mm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손목 두께에 따라서 시착을 직접 해보시고 구매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젠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두꺼워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직접 시착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빛에 따라서 다이얼에 광택이 삥삥 돌아가는 이런 썬레이 다이얼에 뒷판은 막혀있는 솔리드백이고, 그린 다이얼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색깔이 진짜 잘 빠졌어. 그리고 오토매틱 모델들, 파워매틱 80 모델들도 대부분 100만 원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5mm랑 40mm가 있다 보니까 커플워치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자친구가 있으시다면. 자, 그래서 학생이시고 캐주얼을 좀 많이 입으시면 저는 카시오의 흑세치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학생이신데 조금 댄디하게 혹은 클래식하게 조금 이제 남친 룩을 많이 입으신다 그러면 세이코 SGG 715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캐주얼을 되게 즐겨 입으시는데 조금 본인이 스포티한 이미지가 있다, 운동을 좋아하신다거나 건장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좀 세이코 블랑팡이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이미지가 아니어도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구매를 하시죠. 세이코 블랑팡 딱 보면은 시계 진짜 좀 좋아하는 분이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커스텀도 많이 하는 시계니까. 자, 그리고 비즈니스 캐주얼을 많이 입는 직장인분들께는 티쏘의 클래식 드림이나 트레디션 쿼츠를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티쏘의 PRX는 누구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손목 굵기에 따라서 케이스 크기만 정하시면 완전히 전천후인 모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가 50만 원 이하로 시계를 끊자니 약간의 차이로 이 범주에 들어오지 못한 시계들이 너무 많아요. 요만큼만 더 예산을 높이면 살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시면 다음에는 100만 원 이하 시계들도 모아서 한 번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헤리티지 있는 근본 시계를 찰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우리 클로버 여러분 모두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 Always be classy. 저희 크리스TV에서 지난번에 10만원부터 50만원 가격대별 시계를 추천드렸었는데 영상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제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또 가격대별 시계를 추천드리겠다 했는데, 원한다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속편 컨텐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전제를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 예산이 적다고 해서 패션 브랜드 시계는 안 사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적으셔도 시계 전문 브랜드의 헤리티지 있는 시계를 사실 수가 있다. 2. 스마트워치 인정입니다. 여러분 인정이에요.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다 인정입니다. 저도 애플워치 유저고 갤럭시워치도 추천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 컨텐츠는 말이죠, 근본 아날로그 시계 브랜드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3. 이 컨텐츠가 가격대별 추천이다 보니까 가급적 정가 기준입니다. 할인을 받으시거나 뭐 병행 수입으로 구매를 하시면 더 저렴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가품을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지난번 영상 댓글에 보니까 이거 살 바엔 롤렉스 이런 댓글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롤렉스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지금 컨텐츠가 50만원, 100만원대 시계에 대한 건데, 이게 그걸 안 산다고 요즘 피부톤 롤렉스가 이제 1000만원짜리도 없잖아요. 1000만원 후반, 뭐 2000만원, 3000만원 막 이런데 롤렉스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셔도 롤렉스 좋은 건 다 아실 거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모이시면 롤렉스 구매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성공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컨텐츠의 취지는 이런 시계를 차고 있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저런 시계 차고 다니네 라는 생각보다는 좀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시계를 좀 안 해 라는 생각이 들만한 그런 모델들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50만원부터 60만원, 60만원부터 70만원, 70만원부터 80만원, 80만원부터 90만원, 90만원부터 100만원 나눠서 시계들을 쫙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50만원부터 60만원짜리 시계, 이걸 정말 지난 영상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시티즌의 PMD 56 2951. 근데 보통
보통 이제 PMD 56이라고만 하시죠. 지난 영상 댓글에 이제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시티즌은 왜 없냐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시티즌 정말 좋은 브랜드죠. 그리고 물론 정가 50만원 이하에도 좋은 모델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티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모델들은 5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가 기준으로. 몇 년 전에 제가 AT8154 82L 모델을 리뷰했던 적이 있죠. 그때도 이제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티즌은 카시오, 세이코와 더불어서 일본의 3대 시계 회사 중 하나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압도적인 쿼츠 무브먼트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세이코보다도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클래식 기계식 워치 말고 이런 현대적인 시계가 가져야 할 기술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시계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미니 리피터 같은 거 있으면 좋죠. 사실 굉장히 큰 헤리티지고. 근데 현대에서는 그런 기능을 잘 안 쓰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티즌은 사실 일본 내수용 모델들이 훨씬 유명합니다. 국내에 정식 수입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시티즌은 아테사부터라는 말도 있지만 프리미엄 라인인 아테사 라인도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구를 해서 구매하시죠. 오늘 추천드리는 PMD 56 모델도 일본 내수용 모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툴워치 올타임 넘버원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죠. 대부분 이제 직구를 많이 하시고. 색상은 녹판, 청판, 흑판, 그리고 올블랙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시그니처는 녹판입니다. 오죽하면 한때 국민 칠판이라는 별명도 있었죠. 케이스는 39mm이고 방수는 200m까지 되고 사파이어 글래스이며 슈퍼 티타늄으로 제작이 되는데, 이 시티즌의 슈퍼 티타늄 시계들을 직접 들어보신 분들은 진짜 처음에 좀 충격 받으시지 않았나요? 장난감처럼 진짜 엄청나게 가벼우면서도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뭐 스크래치를 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이 시티즌의 어떤 진가를 보여주는 기술들인데, PMD 56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빛뿐만 아니라 이런 형광등빛까지도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해주는 에코 드라이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다이얼 판 자체가 태양 전지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를 잡아서 매일 새벽에 1초의 오차도 없이 시간을 맞춰주는 라디오 컨트롤이 또 탑재되어 있죠. 이 라디오 컨트롤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선 잘 안 잡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무슨 어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이 라디오 컨트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처럼 이제 기계식 워치를 쓰는 분들은 날짜 맞추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사실은. 저는 또 특히 와인더를 안 쓰니까 항상 시계가 멈춰 있으니까. 근데 라디오 컨트롤은 날짜 창도 알아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퍼페추얼 캘린더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원래 30일이 있고 31일이 있고 그래서 막 2달에 한 번씩은 또 새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 시계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요일을 한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을 한자로. 저는 이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PMD 56을 한국에서 차시는 분들 중에 영어 요일로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는 시계여가지고 나중에 제가 만약에 일본 여행을 가면 가능하다면 현지에서 기념품으로 좀 구매를 해오고 싶습니다. 가격은 아무래도 직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천차만별인데 대충 한 50에서 60만 원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좋은 시계죠. 자, 다음은 티소의 PRC200 크로노그래프 쿼츠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스위스메이드 국민 시계죠. 대학생분들부터 회사원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차시는 티소에서 아마 가장 베스트셀러인 제품일걸요. 이번에도 또 이 시계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기존보다 좀 더 밸런스를 조정한 신형이 나왔습니다. 구형이랑 비교하면 케이스가 1mm가 커져서 43mm가 됐고, 원래 구형에는 3시랑 9시 방향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인덱스도 더 얇아졌어요. 인덱스를 좀 더 미니멀하게 만드는 게 좀 추세가 된 것 같아요. 이 아라비아 숫자도 얇아지고, 그러니까 원래가 좀 볼드체였다면 좀 라이트체로 바뀌고, 확실히 밸런스가 더 예뻐졌습니다. 사파이어 글래스가 탑재되어 있고 200m 방수의 에타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이름 그대로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어서 스톱워치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아이폰을 두고 굳이 쓰실 일은 없겠죠. 그리고 4시에서 5시 방향 정도에 이제 또 날짜창이 있어요. PRC200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와 스트랩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흑판의 메탈 브레이슬릿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노란색 행지가 진짜 포인트죠.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들면서 가볍진 않은. 예전에 제가 우리 클래식크루의 막내인 토퍼를 이 시계를 사줬다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사줬던 시계가 이제 구형이 됐는데 직접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연차입니다. 놀러 갔어요. 자, 가격은 현재 티스 홈페이지에서 많은 제품들 할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홈 기준 59만 원대입니다. 다음은 60만 원에서 70만 원 시계. 요게 안 나올 수 없죠. 제가 또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시계인 해밀턴 카키필드 메카니컬 38mm입니다. 제가 예전에 콘텐츠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시계죠. 처제가 사줬다고 말씀드렸었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시계이고 여행이나 캠핑 갈 때 자주 차는 시계입니다. 뭐 주말에 그리고 아기 안고 다닐 때도 거의 항상 차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보통 좀 고급 가죽이나 메탈 브레이슬릿으로 된 시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나토 스트랩을 차고 아기를 안으면 버클이나 이런 걸리는 게 없으니까 애기 엉덩이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걸 이제 주말에 좀 많이 찹니다.
앞서 말씀드린 티쏘와 동일하게 역시 스와치 그룹 소속이고요. 이전 영상에서 정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탄생한 스위스 시계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헤리티지를 보여주는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출신이라 그런지 헐리우드 영화에 약 90년 동안 계속 출연을 했습니다. 인터스텔라, 마션, 테넷 등 총 500개의 영화에 해밀턴 시계가 나오고요. 이 해밀턴 카키필드는 미국 국방부에서 내세우는 밀스펙에 의해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지프의 랭글러처럼 진짜 밀리터리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있어요. 이런 밀리터리 또한 아무래도 클래식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감성입니다. 장교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감성이 진짜 맞습니다. 그래도 전역한 건 잘한 일이다. 자, 케이스 크기는 이름 그대로 38mm이고요. 근데 케이스는 작지만 이 러그트러그가 좀 길어가지고 손목이 얇은 분들은 오히려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파이어 글래스이고 케이스가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운 모래로 이 표면을 좀 거칠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빛 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스크래치가 나도 티가 좀 안 난다. 투러치로서 좀 막 찰 수가 있는 그런 게 장점이고, 숫자가 크게 보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는 12시간계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24시간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계를 보기가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줄질이 굉장히 또 유명한 모델이죠. 그래서 스트랩이랑 다이얼 컬러가 되게 다양하고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짜자잔. 그리고 또 이제 스와치 그룹이기 때문에 에타 무브먼스 베이스인 H50 무브먼트가 탑재가 됐는데, 이 오토매틱이 아니라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감아줘야 됩니다. 어디 여행 가기 전에 딱 감아놓으면 이게 파워 리저브가 또 80시간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운전하다가 뭐 중간중간 이렇게 좀 감아주고, 이런 게 저는 좀 이 시계랑 되게 잘 어울리는 감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음 기준으로는 가격이 조금 또 올랐더라고요. 69만원. 자, 다음은 세이코 터틀이라고 불리우는 SRPE 93K1 모델입니다. 지난 편 영상에서 쿼츠 파동의 주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세이코 제품인데 대표적인 못생긴 시계입니다. 뭔가 못생긴 시계 컨테스트 같은 거 하면은 아마 계속 순위권에 들어올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못생긴 게 이 터틀의 매력이에요. 일단 이 케이스가 쿠션형이에요. 이렇게 둥글게 생겼죠. 이게 이제 거북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터틀이라는 별명이 붙여졌고, 이게 역사가 좀 되게 길고 복잡한데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이코에서 1960년대에 제작했던 터틀의 원조격인 다이버워치가 있었습니다. 6105 터틀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착용을 했던 시계거든요. 근데 이걸 복각해서 낸 모델이 SPB 151 모델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에서 마틴 쉰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캡틴 윌라드가 착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복각한 거라서 캡틴 윌라드 터틀이라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애칭으로 부르곤 하죠. 근데 이 다음 세대 터틀을 양산형 보급형으로 복각한 게 SRP777이었는데 품번이 바뀌어서 SRPE 93K1이 됐습니다. 잘 얘기한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네. 근데 헤리티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케이스는 무려 45mm입니다. 근데 이 러그 투 러그가 짧아가지고 찼을 때 엄청 거대한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크긴 크죠. 그래서 손목이 얇으신데 터틀을 차고 싶으신 분들은 42mm 미니 터틀이 또 있거든요. 그걸 고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이버워치이기 때문에 200m 방수가 되고 베이데이트가 있고요. 다이버워치니까 회전 베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브먼트는 세이코의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4R36 무브먼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 파워 리저브는 41시간 정도입니다. 세이코의 다이버워치를 고르실 때 뭐 터틀, 스모, 사무라이 등등 정말 많은 제품들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터틀이 가장 아이덴티티가 좀 명확한 느낌이랄까요? 근데 이게 단점이 또 유명한 고질병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죠. 베젤 정렬 상태나 챕터 링 아니면 이제 인덱스 정렬이 틀어진 경우가 있어서 구매하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듣기로는 오차범위가 벗어나면 이 삼성시계에서 또 AS를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시계 공식몰 정가 기준으로 현재 67만원 제품입니다. 다음은 70에서 80만원대, 여기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은 티쏘의 르로끌 파워매틱 80입니다. 르로끌은 티쏘가 1853년에 시작이 됐죠. 그 티쏘가 시작된 마을 이름이에요. 스위스의 역사적인 기념물인 르로끌교의 시계탑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입문용 드레스워치 중에 하나이죠. 제가 예전에 티쏘 시계들 쫙 이제 소개드리는 영상에서 조금 올드한 것 같다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질리지 않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클래식인 거죠. 아무래도 드레스워치다 보니까 수트 같은 클래식 웨어에 정말 잘 어울리고요. 에타 수정 무브먼트가 또 들어가 있는데 파워 리저브가 이름처럼 80시간이나 됩니다. 케이스는 39mm이고 두께가 10mm예요. 굉장히 이상적인 드레스워치 사이즈이죠. 셔츠나 자켓을 입었을 때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크기이죠. 그리고 르로클은 시스루 백 케이스가 진짜 멋지죠. 이게 그냥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다이얼 색상이랑 스트랩 색상이 이제 여러 가지여서 고르는 재미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다이얼의 검정색 가죽 스트랩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모델에 따라서 다르지만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70만 원 전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80에서 90만 원 시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난 영상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티쏘의 PRX 파워매틱 80입니다. 지난번 50만 원 이하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쿼츠 모델이에요. 49만 원짜리. 이번 것은 PRX의 오토매틱 버전입니다. PRX는 진짜 티쏘가 좀 작정하고 만든 것 같아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토매틱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델이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요거는 다이얼까지 오데마픽의 로얄로크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티아로크라고 달아주시던데, 케이스는 40mm 사이즈이고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이어지는 젠타 디자인입니다. 공홈 기준 할인가가 83만 7천 원이 들어요. 자, 다음은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90만 원부터 100만 원 시계. 세 개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티쏘의 시스타 1000 파워매틱 80입니다. 사실 시스타는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근데 인기가 굉장히 많죠. 입문용 혹은 가성비 좋은 다이버워치를 얘기하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일단 베젤이 세라믹 베젤입니다. 그리고 300m까지 방수가 되고, 이름처럼 파워 리저브가 80시간까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다이버워치답게 케이스가 큽니다. 43mm. 그래서 손목이 두꺼우신 분들께 잘 어울리는 크기이고요. 시스타는 다이얼이 진짜 영롱하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너무 예쁜데, 개인적으로 그린 다이얼 실제로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뻐가지고 엄청 맑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궁금했던 게 시스타 1000이 있고 2000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고 여쭤봤는데, 몇 피트까지 잠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피트면 대략 300m고 2000피트면 대략 600m 정도 되겠죠. 가격은 공홈 기준 할인가로 93만 9천 원입니다. 자, 다음은 드디어 이 브랜드까지 왔네요. 미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전미도 씨가 찾으셨으면 좋겠는 브랜드. 뭐 이쯤 되면 이제 영상이 좀 지겨울만 하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저도 재미없어요. 그냥 이제 시청자분들 지겨우실까 봐. 근데 또 이제 저녁에 샤워하실 때 생각난다고. 전미도.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시계는 미도의 멀티포트입니다. 일단 미도는 유명한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계를 제작하는 스위스 브랜드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브레게, 블랑팡, 오메가, 론진, 해밀턴, 티쏘 등등과 함께 스와치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가격대가 딱 티헤미가 유명하죠. 여기서 이제 미를 담당하고 있는 게 미도이죠. 이 브랜드를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롤렉스, 오메가, 브라이틀링 다음으로 크로노미터 인증을 가장 많이 받는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한마디로 가격대는 이제 보통 100만 원대에 다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무브먼트를 사용을 한다. 최근에 제가 에스콰이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이 멀티포트 제품을 리뷰하기도 했었죠. 거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멀티포트는 1934년부터 제작된 컬렉션이고 시드니의 하버브리지에서 영감을 받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멀티포트의 가장 큰 매력은 다이얼인데요. 이 다이얼이 이렇게 세로로 특유의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예쁩니다.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100m까지 방수가 되고요. 케이스 크기는 42mm인데 38mm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참고로 또 러그트 러그가 좀 긴 편입니다. 거기에 이제 시스루 팩 케이스여서 아까 말씀드린 그 좋은 무브먼트를 실제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기관인 COSC의 인증을 받은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어요. 파워 리저브는 최대 80시간이고요. 가격은 공홈 기준 101만 원입니다. 만 원만 봐주세요. 어떻게든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할인을 받으시든, 뭐 카드사 할인을 받으시든, 백화점 할인을 받으시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10만 원까지 가도 되게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조금 더 보태면 옵션이 많아진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미도입니다. 바론첼리. 오션스타는 왜 안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션스타는 정가 기준으로 100만 원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시 다음 편을 제작한다면 다음 편에서. 자, 아무튼 바론첼리는 미도의 드레스워치 컬렉션이죠. 역시 가격 대비 좋은 무브먼트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가격대에 들어오려면 사실 바론첼리 시그니처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바론첼리 헤리티지가 훨씬 예쁩니다. 130만 원대인데 다이얼에 에그쉘이라고 하는데 그 좀 질감이 있는 그런 다이얼이 있어요. 이게 진짜 예뻐요. 실제로 보면. 이 바론첼리 시그니처 모델 계속 설명을 드리면, 케이스는 39mm 드레스워치 사이즈고 역시 시스루 케이스백이고 COSC 인증 무브먼트에 파워 리저브는 80시간. 이 바론첼리는 공홈 기준 96만 원부터 시작인데, 마찬가지로 몇만 원을 더 보태면 되게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요렇게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도 혹시 기대가 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윗가격대로도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좀 어려워지죠 사실. 진짜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하는 시계들이 이제 대거 포함되는 가격대라서, 이거를 영상 분량상 100에서 300만 원으로 자를지 100에서 500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그거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라든지 모리스, 론진, 태그 오이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갈 예정이라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50만원부터 100만원 안에 정가 기준으로 들어오는 괜찮은 시계가 있다면 다른 클로버 여러분들께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인지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저도 떠오르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근본 브랜드 위주로 좀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외의 브랜드들 많이 다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도 가성비 좋은 시계들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 Always be classy. 다시 한번 돌아온 가격대별 시계 추천 컨텐츠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올린 영상은 10만원부터 50만원, 그 다음 영상은 50만원부터 100만원 이렇게 근본 시계를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이냐 100만원에서 500만원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좀 촘촘하게 잘라서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셔서 300만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리즈의 어떤 전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산이 적다고 해서 패션 브랜드 시계는 안 사셨으면 좋겠다. 시계 전문 브랜드들의 헤리티지 있는 그런 워치들을 알고 구매하시면 좋겠다. 두 번째, 스마트워치 인정이다. 저도 애플워치 유저입니다. 갤럭시 워치도 제가 진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광고도 여러 번 했었죠. 근데 이 컨텐츠는 근본 브랜드의 아날로그 시계, 특히 이번에는 기계식 시계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컨텐츠입니다. 세 번째는 가격대별 추천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정가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할인을 받으시거나 뭐 병행 수입으로 구매를 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가품을 유의하셔야 돼요. 저는 공홈 기준으로 가급적 말씀드릴 거고, 준비하다가 충격을 받은 게 시계들 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른지는 몰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공홈 기준 가격이 좀 올랐을 수 있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려요. 그럼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일단 100만원대입니다.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브랜드가 바로 해밀턴이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1892년에 설립이 돼서 130년이 된 브랜드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브랜드들과 함께 스와치 그룹 소속입니다. 미국에서 탄생한 스위스 시계 브랜드이고, 그래서 아메리칸 헤리티지를 보여주는 모델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헐리우드 영화들에 무려 90년 동안 출연을 했고, 그 영화들은 인터스텔라, 마션, 테넷 등등 500개 정도에 육박합니다. 100만원 이상의 해밀턴 시계들로는 재즈마스터죠. 이 재즈마스터 컬렉션에서 가장 입문용으로 많이 추천되는 게 바로 뷰매틱입니다. 진짜 오토매틱 시계에 입문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컬렉션이죠. 케이스 사이즈와 디자인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모델이 가장 예쁩니다. 이게 블랙 다이얼, 실버 다이얼 다 예쁜데 왠지 모르겠는데 재즈마스터는 블랙 다이얼은 스틸 브레이슬릿이 잘 어울리고 실버 다이얼은 레더 스트랩이 잘 어울립니다. 클래식하면서도 좀 모던한 느낌이 같이 공존해 있어서 티소의 르로끌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르로끌보다 더 훨씬 다양한 착장에 잘 어울립니다. 보통 케이스 크기가 40mm, 44mm 이렇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40mm 정도를 선호한다 말씀드렸죠.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진 오토매틱 무브먼트이고 생활 방수가 되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입니다. 가격은 공홈 기준 100에서 110만원대. 다음은 또 다른 재즈 마스터죠. 오픈 하트. 이거는 진짜 제가 정말 많은 분들께 추천드렸던 시계인데 왜 그런고 하니 이 가격대의 시계로 뭔가 오토매틱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재즈 마스터가 좀 해밀턴의 상징적인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이가 30대 중반이 좀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좀 먹어가는 입장에서는 그 특유의 디자인이 좀 안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20대 후반까지는 진짜 되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다. 너무 막 다 드러나 있는 부담스러운 스켈레톤 디자인이 아니라 보일 듯 말 듯 컷아웃된 다이얼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물론 이 컷아웃된 부분을 통해서 무브먼트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뷰매틱보다 훨씬 개성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흔하지 않은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마찬가지로 블랙 다이얼은 스틸 브레이슬릿, 실버 다이얼은 레더 스트랩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40mm를 선호를 하고요. 80시간 파워 리저브, 생활 광수,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공홈 기준 130에서 140만원대. 다음은 미도의 오션스타 트리뷰트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전미도 씨가 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명한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계를 제작하는 스위스 브랜드이고, 마찬가지로 스와치 그룹 소속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인지도는 낮지만 롤렉스, 오메가, 브라이틀링 다음으로 크로노미터 인증을 가장 많이 받는, 가격대에 비해서 좋은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죠. 100만원대 오토매틱 다이버워치 입문에서 빠질 수 없는 시계입니다. 200m 방수가 되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 그리고 다이버워치이지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크기의 40.5mm이고 80시간 파워 리저브와 에타 수정 무브먼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리드백에는 불가사리가 각인되어 있죠. 누구세요? 사랑해요. 계속 정보만 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션스타 트리뷰트의 컬러는 이 하늘색 다이얼에 오렌지색 초침, 이게 정말 조화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시그니처 컬러처럼 느껴지죠.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원한 컬러이고요. 브레이슬릿 부분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호예요. 손목에 촥 감깁니다. 가격은 공홈 기준 138만원. 자, 다음은 드디어 소개해드리네요.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클래식 하트비트 문페이지입니다. 예전에 푸콘 관련해서는 전체를 다 다루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1988년에 설립된 스위스 시계 브랜드이고 저보다도 나이가 적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짧지만 국내에서 특히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이죠. 서울 에디션 이런 것도 나오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가격대에 드레스워치 1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드레스워치 하면 저기 브레게부터 시작해서 저도 가지고 있는 예거르쿨트나 IWC나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뭔가 포지션이 딱히 없어요. 뭔가 드레스워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브랜드가. 그래서 갑자기 훅 내려와서 프레드릭 콘스탄트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드레시한 시계를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수트 같은 포멀한 의상에 정말 잘 어울리죠. 지금 현재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시티즌 그룹의 자회사이고요. 오픈하트가 적용된 하트비트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브랜드이고 100만원대에 이런 하트비트나 문페이지가 들어간 모델을 구매할 수 있는 게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를 거의 펜시워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자사 무브먼트의 기술력도 생각보다 좋아요. 뚜르비용도 있고 퍼페추얼 캘린더 무브먼트도 있습니다. 가격이 대신 굉장히 비싸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근데 그런 기술력도 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무조건 레더 스트랩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잘 어울려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하트비트 문페이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베스트셀러가 아닐까 싶은데, 물론 그 밑에 이제 쿼츠 모델들도 100만원대 혹은 100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이 정도 가격대에서 쿼츠를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 모델은 이제 로마자 인덱스로 되어 있고 말씀드렸듯이 하트비트 12시 방향에 막 무브먼트가 심장이 뛰는 게 보입니다. 6시 방향에 문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테두리에 날짜가 있어요. 인덱스 테두리에. 저는 이제 화이트 다이얼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청판도 나왔는데 이 기어쉘 패턴이 화이트 다이얼에서 진짜 예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오토매틱 무브먼트이고 케이스는 40mm, 두께는 10.7mm. 푸콘이 조금 두껍다는 얘기가 있긴 하죠. 그리고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생활 방수입니다. 이게 정가는 234만원대인데 지금 공식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보니까 164만원으로 할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할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200만원 이하에 일단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200만원대입니다. 이걸 빼놓을 수 없죠. 다시 한번 해밀턴인데 재즈마스터 마에스트로 크로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해밀뚝이라는 애칭으로도 유명하죠.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IWC의 포르투기저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해밀턴과 포르투기저의 애칭인 볼뚜기를 합쳐서 짜잔 해밀뚝이라고 불리고 있죠. 정확히는 이 포르투기저 말고 예전에 3714라고 불리던 그 모델과 정말 비슷해요. 어릴 때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너무 예뻐서. 드레시하고 예쁘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디자인 때문에 언젠가 진짜 내가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저 시계는 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어느 착장에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고, 무브먼트도 에타 수정 무브먼트인 H21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더 윗가격대 브랜드에도 들어가는 무브먼트를 수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파워 리저브는 60시간이고 100m 방수,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1mm를 선호하고요. 가격은 공홈 기준 247만원 전후입니다. 약간의 옵션들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요. 다음은 이것도 드디어 소개드리네요. 오리스입니다. 1904년에 설립된 스위스 시계 브랜드이고 그래서 약 120년의 역사를 가졌죠. 원래는 스와치 그룹,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전신인 그 그룹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었지만 1982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시계 브랜드들이 뭐 LVMH에 들어가 있거나 스와치 그룹에 들어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가 되게 얽혀 있는데, 오리스는 뭔가 좀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기계식 시계를 만드는 데만 집중한다. 뭔가 좀 독립적인 그런 이미지 때문에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죠. 지난번 영상들에도 오리스 언제 나오냐고 댓글을 달아주셨었죠. 오리스에서는 3개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모델들이 200만원대가 있고 400만원대가 있거든요. 각각 범용 무브먼트인 셀리타 무브먼트가 들어간 모델들은 200만원대이고 2020년대부터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칼리버 400번대 무브먼트들이 있어요. 그런 무브먼트가 들어가서 업그레이드된 모델들이 400만원대입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드릴 모델들은 200만원대예요. 다 셀리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아큐스입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사실. 예전에는 막 에커스라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뭐 예전에 찍었던 몇몇 영상에서는 에커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공식 홈페이지에 아예 아큐스라고 이제 써있더라고요. 가격에 비해서 마감이나 색감이 진짜 엄청 좋고 디자인도 예쁩니다. 아마 오리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모델이실 거고 대표적인 다이버워치 라인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케이스 크기가 36.5mm부터 43.5mm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손목 둘레가 17cm 정도 되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41.5mm를 얹어봤을 때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이 블루 다이얼이랑 그린 다이얼이 저는 실제로 봤을 때 제일 예뻤고 6시 방향에는 데이트 창이 있습니다. 300m 방수이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가 탑재되어 있고 시스루 백 케이스, 38시간 파워 리저브, 그리고 슈퍼 루미노바가 적용되어 있어서 어두운 데서도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인덱스가. 공홈 기준으로는 255만 원 전후로 구매가 가능하세요. 이제 아퀴스랑 많이 비교가 되고 매니아들이 이제 나뉘는 게 65죠. 원래 풀네임은 다이버즈 65인데 그냥 65라고 보통 부르니까 그렇게 얘기할게요. 아퀴스가 현대적인 다이버워치 디자인이라면 이 65는 클래식한 다이버워치 디자인을 복각한 컨셉이에요. 레트로 무드가 있죠. 케이스 크기는 38부터 42mm까지 출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40mm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근데 65는 러그 트러그가 깁니다. 그래서 65 온라인으로 보고 예쁘다 싶으시면 꼭 한번 손목에 얹어보실 걸 추천드려요. 저는 사실 다이버워치는 메탈 브레이슬릿이 국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65는 이상하게 특유의 좀 레트로 무드 디자인 때문인지 레더 스트랩이 진짜 잘 어울려요. 마찬가지로 6시 방향에 데이트 창이 있고 100m 방수는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도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 38시간 파워 리저브의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아퀴스와 비슷합니다. 공홈 기준으로 255만 원 전후. 자, 오리스에는 파이버 워치도 있는데요. 명칭은 빅크라운입니다. 이 빅크라운은 다이버워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65처럼 클래식한 디자인을 복각한 컨셉인데 정말 예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해밀턴의 카키필드 메카니컬처럼 밀리터리 느낌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줄질하기 너무 좋은 디자인이죠. 어떤 착장에도 잘 어울리고 마찬가지로 레더 스트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케이스 사이즈는 또 36부터 40mm까지가 있는데 저는 원래 한 38mm 정도가 이런 디자인에서는 좀 좋은데 그래도 36은 좀 너무 작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40mm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디자인이 정말 예쁩니다. 시침이랑 분침이 되게 클래식한 이렇게 막 뭉툭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가장 예쁜 부분은 이름이 포인터 데이트잖아요. 날짜를 가리키는 핸즈가 너무 예뻐요. 방수는 생활 방수이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 시스루 백 케이스예요. 38시간 파워 리저브에 개인적으로는 블루 다이얼이 가장 예쁩니다. 빛바랜 파란색 느낌? 레트로 무드죠. 가격은 공홈 기준으로 210만 원 전후입니다. 다음은 드디어 나왔네요. 론진입니다. 이 론진도 제가 영상을 2번이나 올렸었죠. 개인적으로 이 명품 시계 브랜드라고 하면 부티크가 있는 시계부터가 진짜 고급 명품 시계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화점 가면 여러 시계 브랜드들이 막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브랜드들이 거의 여기에 속하고 론진부터가 독립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보통 부티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론진이 보통 태그 호이어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태그 호이어도 이제 부티크가 있죠. 둘이 진짜 뭔가 본격적인 명품 시계의 입문이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죠. 론진은 1832년에 설립이 돼서 거의 200년의 역사를 지닌 스위스 시계 브랜드입니다. 현재는 스와치 그룹 소속인데 옛날에는 이제 롤렉스, 오메가와 함께 탑3의 명성을 지녔던 정말 레전더리한 브랜드예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론진도 이제 쿼츠 파동 때 타격을 좀 입어가지고 현재는 국내 기준으로는 인지도가 좀 높진 않은 편이죠. 이 태그 호이어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거에 비하면 조금 상반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요. 그래도 론진은 제가 봤을 때는 태그 호이어보다 매니아층은 훨씬 두터운 느낌이고 세계 판매량으로 보면 태그 호이어보다도 높아요. 특히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게 그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태그 호이어보다는 론진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론진은 이 스와치 그룹의 무브먼트 회사인 에타가 있잖아요. 이 에타로부터 뭔가 독점적으로 이렇게 무브먼트를 공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동급 그 브랜드들에 비해서 무브먼트가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도 있죠. 크게 봤을 때 클래식 컬렉션과 스포츠 컬렉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300만 원 이하라는 전제로 봤을 때는 한 개 모델밖에 추천을 못 드릴 것 같네요. 바로 하이드로 콘퀘스트. 이 론진의 스포츠 컬렉션의 대표 주자이죠. 아까 말씀드린 오리스 아퀴스랑 태그 호이어의 아쿠아 레이서가 이 명품 엔트리 다이버워치 3대장 뭐 이렇게 불리는데 아쿠아 레이서는 일단 태그 호이어가 좀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편에 나올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이 중에서는 무브먼트 성능이 가장 좋다. 하이드로 콘퀘스트는 블랙 다이얼이 제일 예쁘더라고. 이 썬레이 다이얼에 좀 특징적인 게 6시, 9시, 12시가 되게 크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볼드하고 남성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3시 방향에 날짜창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41mm를 선호하는데 하이드로 콘퀘스트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지금 99형, 9형, 그리고 신형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신형부터 이 베젤이 세라믹 베젤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되게 고급스럽죠. 그리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이고 300m 방수가 되고 솔리드 백 케이스인데 론진을 상징하는 모래시계와 날개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타 무브먼트를 향상시킨 L888 칼리버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고 약 72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제공이 됩니다. 가격은 공홈 기준 240만 원입니다. 이게 사실 론진에서는 스포츠 컬렉션에서는 이제 레전드 다이버가 나와줘야 되고 클래식 컬렉션에서는 이 마스터 컬렉션 시리즈가 나와야 되는데 300만 원 이상이라서 다음 편에 아마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영상이 좀 길었을 것 같은데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면 그 윗가격대도 또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300에서 500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대충 그 시계들이 있는데 가격을 다시 다 봐야 돼요. 요즘에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알람 설정도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좀 안타깝게 빠진 게 몽블랑이었어요. 몽블랑이 사실 제가 토탈 패션 브랜드 시계는 착용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몽블랑은 사실 패션 시계라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이 무브먼트 회사인 미네르바를 인수를 하면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오늘 말씀드린 브랜드들에 비하면 또 소개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게 이제 제외를 했고 아마 시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리스 라크로아나 노모스 이런 브랜드들도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아실 정도면 사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걸 아실 것 같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시계 정가 기준으로 또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이 있을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클로버 여러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멋진 기계식 시계들과 함께 자신감을 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blessed. Always be classy. 클래스TV의 가격대별 시계 추천 시리즈 벌써 4번째 영상이네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시리즈가 이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게 2023년 첫 촬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영상이 10만원부터 50만원, 그 다음에 50만원부터 100만원, 그 다음이 100만원부터 300만원이었죠. 이번 영상은 300만원부터 500만원. 자, 이 컨텐츠의 전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패션 브랜드 시계는 안 사셨으면 좋겠다. 히스토리와 헤리티지가 있는 그런 시계들을 사시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워치 인정입니다. 저도 애플워치를 쓰고 있고 갤럭시 워치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컨텐츠는 근본 브랜드의 아날로그 시계 컨텐츠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게 가격대별 시계 추천 컨텐츠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정가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할인을 받으시거나 병행 수입 제품을 구매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겠지만 가품을 주의하셔야 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가격대부터 소위 말하는 명품 시계 타이틀을 달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예물로도 많이 구매를 하시고 진짜 좀 귀한 분들께 정말 고급 선물을 할 때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시계 다 필요 없이 진짜 원탑 시계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실 명품 시계라는 게 어디서부터인가 명확한 기준은 좀 잡기가 힘든데 그냥 제 나름의 기준은 매대에 있느냐 아니면 부티크가 있느냐 그걸로 이제 나눕니다. 부티크가 있으면 저는 거기서부터는 명품 시계다. 저는 사실 이 가격대가 피가 터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제가 알고 있던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계들의 가격대가 요 가격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격대에 속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시계들이 이 가격대 안에 못 들어오더라고요. 시계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간 시계들을 소개를 드리려면 다음 편 500만 원 이상 시계부터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저 가격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300만 원대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론진입니다.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듯이 1832년에 시작된 브랜드이고 현재는 스와치그룹 소속이지만 과거에는 롤렉스 오메가와 함께 3파전을 벌이기도 했던 레전더리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는 특히 태그오이어보다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태그오이어보다 매니아층이 탄탄하고 그리고 세계 판매량을 봤을 때는 태그오이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태그오이어보다 론진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론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브먼트가 동급 브랜드들에 비해서 성능이 좀 좋은 편이다. 스와치그룹 안에 또 무브먼트 제조회사인 에타가 있잖아요. 이 에타에서 독점적으로 이 론진의 무브먼트를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하이드로 콘퀘스트 하나만 딱 말씀드릴 수 있었고 이번 가격대에는 좀 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론진이 크게 봤을 때 이 스포츠 라인과 클래식 라인이 있는데 일단 스포츠 라인에서는 레전드 다이버를 많은 분들이 꼽아주시죠. 지난 편에 말씀드린 하이드로 콘퀘스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다이버 워치입니다. 하이드로 콘퀘스트가 좀 더 현대적인 디자인이라면 이 레전드 다이버는 1960년대 다이버 워치 복강 느낌의 살짝 레트로한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을 봤을 때 되게 특징적인 게 다이버 워치인데 베젤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게 좀 되게 영롱한 매력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컬러는 기본 블랙 모델이 아무래도 가장 예쁜데 그레이 컬러도 좀 오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그런 복각 워치들은 레더 스트랩을 좀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메탈 브레이슬릿도 예뻐요. 크기는 42mm이고 36mm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차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 론진의 그 시계들은 조금 러그 투 러그가 긴 것들이 좀 있거든요. 크기가 42mm인데 러그 투 러그도 길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 느낌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실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지만 특히 손목이 좀 더 굵으신 분들이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이고 300m 방수가 되고요. 케이스백에는 다이버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에타 무브먼트를 향상시킨 L888 무브먼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 말씀드렸듯이 동급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무브먼트이고요. 약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공홈 기준 310만원. 다음, 이건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계인데, 론진 스피릿입니다. 론진 로고를 보면 모래시계에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형상인데요. 론진은 사실 파일럿 워치로서의 헤리티지도 굉장히 큽니다. 1919년에 시계 제조사 최초로 국제항공협회의 공식 납품업체로 선정이 돼서 조종석에 부착되는 비행용 시계들을 군용으로 많이 납품을 했었고요. 1927년에는 미국의 조종사인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에서 파리까지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라는 단엽기를 몰고 세계 최초로 무착륙 대서양 횡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총 비행시간 33시간 30분이라는 당시의 기록을 측정한 시계도 론진이었죠. 그래서 이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의 이름을 따서 나온 게 이제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은 37mm로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케이스 크기를 가졌는데, 말씀드렸듯이 러그툴러그가 좀 받쳐주기 때문에 이 크기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메탈 스트랩이 진짜 예쁩니다.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랑 론진의 로고, 그리고 5개의 별이 양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별이 5개! 장수돌침대 시계라고도 불리죠. 별이 7개가 있어요. 별이 7개. 되게 유명한 다이얼 컬러가 샴페인 컬러가 아주 난리가 났었죠. 몇 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이거는 진짜 저도 갖고 싶을 정도.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에 100m 방수, 그리고 에타 무브먼트를 향상시킨 L888.4 무브먼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 이 론진 스피릿 컬렉션은 모두 COSC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무브먼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 리저브는 72시간이고요. 케이스백은 솔리드인데 론진의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20만원. 자, 이제 클래식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클래식 라인은 가장 대표적인 게 마스터 컬렉션이죠. 저는 이 마스터 컬렉션 중에서 싱글 문 페이지를 제일 좋아해요. 디자인이 진짜 깔끔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특히 다이얼이 이제 발리콘 기호쉐라고 해서 보리알을 늘어뜨린 것 같은 되게 오돌토돌한 그런 굴곡들이 있는 패턴인데, 이게 사진으로만 보면 조금 올드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고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다이얼에 있는 블루 핸즈랑 문 페이지의 조화도 너무너무 예쁘죠. 저는 많이 말씀드리지만 40mm를 선호를 합니다. 42mm도 있어요. 그래서 손목 굵으신 분들은 넘어가시면 되고, 마스터 컬렉션은 무조건 가죽 스트랩을 추천드리고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의 시스루 백 케이스, 그리고 생활 방수가 되고요. 에타 수정 무브먼트인 L899 무브먼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공홈 기준 33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마스터 컬렉션은 방금 말씀드린 싱글 문 페이지 말고도 2개가 더 유명한데, 하나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탑재된, 별명이 이제 부엉이에요. 뭐 어떤 브랜드든 이런 디자인을 가진 시계들을 애칭으로 다 부엉이라고 불러주시죠. 요게 390만원.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문 페이지 모델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실물로 보고 진짜 반했던 시계죠. 근데 좀 다이얼이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호불호가 좀 있고요. 저도 계속 보면 싱글 문 페이지가 훨씬 예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가격은 460만원. 세 모델 모두 저는 40mm가 제 손목에 얹었을 때 가장 예쁘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제 손목 둘레는 17cm 정도 됩니다. 다음은 그랜드 세이코입니다. 저희가 처음 올렸던 10만원부터 50만원 영상에 이제 그랜드 세이코에 대한 논쟁이 댓글로 되게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랜드 세이코는 뭔가 일본 시계 브랜드 중에서 더 시티즌도 있고 되게 하이엔드 브랜드들도 있지만 유일하게 스위스 시계들과 비빌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국적도 그렇고 스프링 드라이브라는 자체 무브먼트가 있어서 그런 것도 그렇고 독립적인 브랜드 느낌이 나요. 일단 그랜드 세이코는 세이코의 플래그십 라인으로 시작해서, 옛날에는 시계에 이제 그랜드 세이코 그리고 세이코라고 또 써있었죠. 근데 2017년부터 별도의 브랜드로 독립을 하면서 이제 그냥 그랜드 세이코라고만 써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이코는 사실 마감이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랜드 세이코는 사실 마감 수준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칼침 핸즈만 봐도 마감 수준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쿼츠 파동을 일으켰던 브랜드 출신답게 쿼츠 기술의 끝판왕을 보여주죠. 그랜드 세이코는 자작나무랑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죠. 눈송이 모델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 저도 막 당장 갖고 싶다 그 정도는 아닌데, 시계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갖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작나무. 그랜드 세이코는 사실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엄청나게 쳐주는 브랜드인데, 일반 대중분들이 보셨을 때는 결국 그래서 세이코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귀결되는, 너무 고가의 시계는 저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긴 하더라고요. 자작나무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그런 엄청나게 특색 있는 시계가 아니면. 이 가격대의 그랜드 세이코는 SBGX 261과 263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사실 그랜드 세이코의 엔트리 라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랜드 세이코 다이얼은 블랙 컬러 아니면 샴페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케이스 크기는 37mm이고 3시 방향에 데이트가 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 칼리버 9F62 쿼츠 무브먼트입니다. 연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초로 굉장한 정확도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랜드 세이코의 모든 제품들은 100m 방수가 됩니다. 가격은 공홈 기준으로 320만.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SBGP 011과 009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예쁘죠. 케이스 크기가 40mm의 썬레이 다이얼이고 마찬가지로 3시 방향의 데이트가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 그리고 칼리버 9F85 쿼츠 무먼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연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초이고 배터리 수명은 3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초침을 멈추지 않고 시침을 조절할 수 있는 시차 조정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가격은 375만 원. 자, 다음은 드디어 나왔네요. 태그 호이어입니다. 1860년에 스위스에서 에드아르 호이어라는 분이 설립한 브랜드인데 모터 스포츠 그룹인 태그 그룹이 이 호이어를 인수해서 태그 호이어가 되었고 지금은 LVMH 소속입니다. 태그 호이어 하면 사실 이제 레이싱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크로노그래프 제품이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봤을 때는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시계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위블로의 CEO였던 럭셔리 워치 마케팅의 귀재인 장클로드 비버, 이분이 이제 태그 호이어 CEO일 때 그 럭셔리 마케팅을 진짜 엄청나게 했죠. 호날두나 손흥민님 같은 스포츠 스타들로 마케팅도 많이 했었고 뭐 도깨비나 그런 좀 드라마들에도 배우들이 차고 나오는 시계가 태그 호이어였죠. 최근에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진도준이 모나코를 착용하고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계이기도 하고 모나코는 네모난 디자인이어가지고 화면에 잠깐만 비춰도 확 눈에 띄죠. 아무튼 이런 엄청난 마케팅 덕분에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론진과 더불어서 명품 시계 입문 브랜드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역시 태그 호이어가 마케팅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홈페이지를 또 봤을 텐데, 제가 이제 공홈에서 이게 가격이 얼마인가 보러 딱 들어갔는데 홈페이지에서 시계를 딱 클릭해 보시면 시계가 엄청 크게 딱 뜨고 시침 분침이랑 데이데이트가 막 돌아가서 지금 현재 날짜, 현재 시간을 딱 가리킵니다. 역시 LVMH다. 태그 호이어에서 첫 번째로 추천드릴 시계는 다들 예상하셨겠죠. 아쿠아레이서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태그 호이어는 청판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뭔가 다른 시계랑 비교해봤을 때 엄청나게 특이한 그 파란색도 아닌데 디자인이 뭔가 청판이 굉장히 예뻐 보여요. 이 아쿠아레이서는 손흥민님 에디션도 있었죠. 쿼츠 모델도 있는데 10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근데 기왕 아쿠아레이서를 차실 거면 오토매틱 차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이즈가 40mm짜리가 있고 43mm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40mm 이 디자인을 훨씬 더 예쁘게 생각하는데 43mm가 조금 더 아쿠아레이서의 대표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다만 가격이 또 450만 원대로 올라가죠. 40mm 기준으로 200m 방수가 되고요. 메탈 스트랩 진짜 예쁩니다. 메탈 스트랩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에타 무브먼트나 셀리타 무브먼트, 이런 범용 무브먼트를 수정한 태그 호이어의 무브먼트인 칼리버 5 오토매틱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불가사리 같은 모양이 각인된 백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랑해요. 가격은 공홈 기준 382만 원. 지금부터는 400만 원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태그 호이어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으로 말씀드릴 시계는 까레라 데이데이트입니다. 이게 예물로 진짜 많이 하는 모델이죠.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이제 동료들이 좀 차고 다녔었고 도깨비에서도 아마 공유 씨가 찼을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매력있고 좀 뭔가 남자다운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케이스 크기는 41mm고 썬레이 다이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범용 수정 무브먼트인 칼리버 5가 탑재되어 있고요. 38시간 파워 리저브에 데이데이트가 표시가 되고 100m 방수가 됩니다. 이것도 메탈 브레이슬릿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시스루백 케이스고요. 평판이 예쁩니다. 역시 사실 까레라는 헤리티지를 봤을 때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사야 하는데 이제 가격으로 봤을 때 600~700만 원대가 되더라고요. 그 돈이면 또 다른 선택지가 또 생기기 때문에 저는 까레라 데이데이트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공홈 기준 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브랜드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튜더입니다. 세계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튜더 왕가라는 키워드를 들어보셨죠. 거기서 따온 튜더예요. 롤렉스 산하의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이고 롤렉스의 창립자인 한스 빌스도르프가 1905년에 롤렉스를 런칭한 이후에 약 40년 뒤인 1946년에 런칭한 브랜드가 바로 튜더입니다. 처음에는 롤렉스랑 실제로 동일한 매니팩처에서 생산이 돼서 많은 부품이 공유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는 진짜 가성비가 엄청 좋았던 거죠. 저는 사실 이 튜더라는 브랜드를 아예 모르다가 베컴이 모델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닌데 한 5년 전부터 국내에서 인기가 막 갑자기 많아진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 가격대의 라인업에 넣지 않을 수가 없었죠. 튜더에서는 블랙베이 58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름 그대로 1958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프랑스 해군에 공급이 되었었어요. 당시에는 레퍼런스 7924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이걸 복각해서 제작된 게 바로 블랙베이 58입니다. 이게 튜더의 주력 라인업이에요. 롤렉스 썸마리너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썸마리너 논데이트 맛보기. 건판이랑 청판이 정말 예쁜데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케이스 사이즈입니다. 39mm인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웬만한 한국인의 손목둘레 평균에 정말 예쁘게 딱 잘 맞아떨어지는 사이즈죠. 튜더 특유의 스노우플레이크 핸즈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 모양의 핸즈가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건판에 패브릭 스트랩을 끼우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200m 방수가 되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의 자체 제작 무브먼트인 MT540이 무브먼트가 탑재가 됐습니다. COSC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무브먼트예요. 파워 리저브가 70시간이나 되죠. 어쨌든 이 가격대에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점은 항상 그 떨쳐낼 수 없는 그 롤렉스의 아류라는 취급을 받는 것. 그래도 튜더가 이제 계속 신제품도 꾸준히 나오고 나름의 그런 영역을 계속 잘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격이 좀 애매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가죽이랑 패브릭 스트랩은 48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메탈 브레이슬릿은 보험 기준으로 521만 원이에요. 근데 브레이슬릿 때문에 500만 원 밖으로 넘기기엔 좀 애매한 브랜드여서 여기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회사원일 때 오메가의 시마스터 다이버 300을 살 때 할인받아서 485만 원 이렇게 샀었는데 블랙베이가 이 정도까지 오르다니 뭔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다음은 말 나온 김에 오메가입니다. 이 가격대에 오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격대에 오메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오메가는 아마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이고 1848년에 스위스에서 루이 브랑드가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오메가는 롤렉스 다음으로 세계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이죠. 저는 이제 차에 비유할 때 항상 벤츠랑 BMW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메가는 뭐 명실상부 스와치 그룹의 대표 브랜드이고 이번 올림픽 때도 많이 보셨죠. 올림픽 타임키퍼이고 제임스 본드가 착용하는 시계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아폴로 우주비행사분들이 착용을 하고 세계 최초로 달에 가서 이제 문어치라는 별명이 있는 스피드마스터도 가지고 있죠. 궁금해서 확인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시마스터 300이 신형이 740만 원이더라고요. 엄청 비싸졌어. 이번 편에서 말씀드릴 오메가는 데빌 프레스티지. 옛날에는 이제 시마스터랑 비슷하게 뭔가 오메가의 엔트리 그룹이었는데 시마스터 라인업의 가격이 확 치솟으면서 오메가의 오토매틱 시계 중에서는 엔트리가 됐죠. 오메가는 사실 스포츠워치가 유명하기 때문에 드레스워치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드빌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해요. 드빌 프레스티지에서는 두 가지 모델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가장 저렴한 게 요거더라고요. 430만 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좀 제일 예쁜 게 요거 460만 원. 둘 다 드레스워치이기 때문에 케이스 크기는 39.5mm COSC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칼리버 오메가 2500 코엑시얼 무브먼트가 탑재가 되어 있죠. 2500은 조금 옛날에 논란이 많았었어요. 안정적이지 않다고. 요즘에 8500번대 이렇게가 시마스터에도 들어가던데 어쨌든 지금은 다 개선이 많이 됐다고 알고 있고 크로노미터 인증까지 받은 이 항자성이 굉장히 뛰어난 코엑시얼 무브먼트가 탑재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가격대에서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마스터가 진짜 가격이 확 치솟아서 만약에 예물을 오메가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드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까르띠에예요. 탱크 머스트. 왜 탱크를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구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제 피를 붙여서 파시죠. 그럼 이제 500만 원 이하는 구할 수가 없고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가 기준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제가 또 언제 까르띠에를 얘기하겠나 싶어가지고 넣어봤어요. 까르띠에는 사실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뭐 시계로도 유명하지만 보석으로도 유명하고 롤 오가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죠. 롤렉스 오메가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시계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1853년에 설립된 리치몬트 그룹 하나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이고요. 저는 항상 세계 최초의 현대적인 손목 시계를 만든 브랜드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이게 또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건 까르띠에로 알고 있습니다. 산토스. 까르띠에는 뭐 사실 자사 무브먼트가 있기도 한데 쿼츠 시계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저는 이번에 리서치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빛으로 충전할 수 있는 솔라비트라는 라인도 추가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일본 시계들처럼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수명이 16년이라고 막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시계 순위 뒤바뀌었다고 말씀드린 영상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2021년에 모건 스탠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출 기준으로 원래 롤렉스 다음 오메가였는데 오메가를 제치고 까르띠에가 이제 올라왔다.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때 여성분들이 시계에 2021년 정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수많은 명품 시계 브랜드들이 여성 라인을 막 내놓기 시작을 했었죠.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까르띠에는 진짜 여성분들의 어떤 가장 표준이 되는 명품 시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남성분들한테는 클래식 웨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가져야 할 드레스워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막 그렇게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닙니다.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트위티님 선물로 구매를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이번 편에서 말씀드릴 탱크 머스트는 1917년에 최초로 디자인된 탱크 디자인입니다. 이게 원래 탱크 솔로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 탱크 솔로가 단종이 되고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어요. 약간 리뉴얼돼서 나온 게 탱크 머스트예요. 100년도 더 된 디자인인데 지금 봐도 굉장히 예쁘죠. 많은 분들이 까르띠에 하면 떠올리는 그 시계이기도 하고 저는 예전에 뭐 제클린 케네디나 케이트 미들턴이 제 이상형이라고 막 말씀드렸었잖아요. 제클린 케네디가 찾던 사진을 보고 진짜 예쁘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지적인 느낌이 있고
보통 스몰 사이즈를 여성분들이 착용하시고 라지 사이즈를 남성분들이 착용을 하시는데, 남성분들도 진짜 엄청 드레시한 시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몰 사이즈를 착용을 하시죠. 엑스트라 라지도 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예물로 굉장히 인기가 있죠. 구할 수만 있다면 예물로도 진짜 좋은데 피 안 붙은 가격으로 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정가를 말씀드리면 스몰 기준으로는 399만 원이고요.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는 418만 원입니다. 저는 남성분들이면 라지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손목이 좀 많이 얇지 않으시면. 여기서 사실 브라이틀링에 콜트가 나와야 되는데 콜트가 단종이 돼가지고, 단종이 안 됐어도 가격이 많이 올랐을 수도 있지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또 느낀 건 생각보다 시계 가격들이 엄청 올랐다. 네, 이렇게 오늘도 3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의 명품 시계들을 추천드려봤는데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리즈가 또 기대되신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리즈는 어떻게 가야 되나? 제가 생각했던 거는 500만 원부터 1000만 원인데, 원래 이 아래급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다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걸 또 한번 쪼개야 되나? 그건 제가 이제 해외 출장 다녀와서 귀국 후에 다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에도 멋진 명품 시계 브랜드들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 Always be classy. 오랜만에 돌아온 가격대별 시계 브랜드 추천 영상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왔느냐? 제가 이제 유럽 출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20대 때 여행을 다닐 때는 그렇게 시차에 대한 불편함을 겪은 적이 없었는데, 나이가 한국에 딱 들어오자마자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튼튼이는 밤마다 깨고, 그래서 막 정신을 못 차리다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이제 대본을 막 쓰기 시작을 해서 이제야 영상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가격대는 언제 올라오냐 그런 DM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너무 늦어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만큼 알차게 준비했어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난편 10만원부터 50만원, 50만원부터 100만원, 100만원부터 300만원,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가격대별로 제가 시계 브랜드와 제품을 추천드렸는데, 이번에는 500만원부터 1000만원 이렇게 잡아봤어요. 혹시 지난편을 못 보시고 오신 분들은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컨텐츠의 전제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패션 브랜드 시계보다는 시계 전문 브랜드 헤리티지 있는 시계를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격대별 시계 추천 영상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공식 홈페이지 기준 정가로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할인을 받으시거나 병행 수입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제품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스마트워치 관련 댓글을 그만 달아달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었는데, 이 정도 가격대면은 아무도 이제 스마트워치 말씀을 안 하시겠죠? 자, 이번 가격대부터는 대부분 남자들의 드림워치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그 브랜드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말을 너무 많이 할까봐 걱정이 돼요. 그만큼 저도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시계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이 가격대 시계들을 예물로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자사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탑재된 모델들을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무래도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시계들이 이제부터 나올 거라서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선택지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왕 이 가격대에 이런 시계를 사실 거면 이런 걸 사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다 싶은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릴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00만 원대입니다. 네, 500만 원대인데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추천드릴 시계가 없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참 시계를 좋아할 때 한 300에서 500만 원대 정도였던 제품들이 다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려야지라고 예상했던 시계들이 다 이 밖으로 나가서 500만 원대 시계는 소개드릴 게 없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정말 빠르게 시계들의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600만 원대도 정가 기준으로는 없더라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추천드리고 싶은 시계의 가격들이 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할인을 조금만 받으면 600만 원대로 내려올 것 같은 시계를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브라이틀링이에요. 1884년에 레옹 브라이틀링에 의해서 설립된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이죠. 크로노그래프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인데, 특히 크로노그래프에 푸시 버튼을 따로 만들어서 굉장한 혁신을 가져왔었죠. 그러니까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키는 버튼을 만든 것도 브라이틀링이고, 다시 되돌리는 버튼을 만든 것도 브라이틀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기술이 거의 모든 시계 브랜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선구자였던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한남동에 브라이틀링 타운하우스라고 부티크랑 레스토랑이랑 카페가 다 함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문을 해서 리뷰를 했었죠. 이 영상을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이 브라이틀링은 아무래도 파일럿워치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표 모델인 네비타이머가 지금 한 70년째 인기 모델인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브랜드들이랑 디자인의 차별점도 확실하고, 브라이틀링의 어떤 브랜드 포지션으로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롤렉스와 오메가 다음인 느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태그 호이어까지의 브랜드들보다는 윗등급인 느낌. 이 브라이틀링 하면 저는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동차 브랜드 벤틀리와 콜라보레이션 했던 제품들이 진짜 인기가 많았죠. 현재는 단종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재밌는 게 시계 커뮤니티들에서 브라이틀링을 브랄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지금은 하도 이제 많이 봐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맨 처음에 그걸 봤을 때 뭐지 갑자기 브랄이라고 하시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해요. 브라이틀링인데 어떻게 브랄이 되는 거지? 부틀이 되거나 브라이가 되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브라이틀링의 어떤 모델을 600만원대에 추천드리느냐, 슈퍼오션 헤리티지입니다. 브라이틀링의 다이버워치에는 이제 크게 보면 슈퍼오션과 슈퍼오션 헤리티지가 있는데, 그냥 슈퍼오션은 지난 편에 제가 말씀드렸던 콜트가 단종이 되면서 브라이틀링의 엔트리 라인이 됐죠. 이게 또 개인적으로 그냥 슈퍼오션은 슈퍼오션 1, 2로 불리우는 구형 모델들이 더 디자인도 볼드하게 예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이었다. 다채로운 컬러를 다이얼에 쓰는 게 매력인데, 최근 출시된 모델들은 뭔가 조금 그런 근본 느낌도 부족하고 왠지 유행을 탈 것 같아서 그렇게 막 추천드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슈퍼오션 헤리티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디자인도 정말 스포티하면서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무엇보다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튜더라는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가 있죠. 튜더와의 기술 협약을 통해서 COSC 인증 무브먼트인 튜더 칼리버 MT5612를 공유받아 제작된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이게 브라이틀링 칼리버 B20 무브먼트인데요. 이게 탑재되어 있는 게 저는 장점인 것 같아요. 케이스 크기가 되게 다양한데 제 손목 둘레가 말씀드렸듯이 17cm 정도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42mm 모델이 좋더라고요. 스틸 케이스이고 200m 방수가 되고, 두께는 14.3mm, 사페어 크리스탈 글래스이고, 파워 리저브는 70시간, 그리고 6시 방향의 날짜창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가는 704만원인데 한 5만원 정도 할인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600만원대에 구매가 아마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700만원대. 여기서부터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오메가입니다. 지난 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848년에 스위스에서 설립된 명품 시계 브랜드이고요. 롤렉스 다음으로 아마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일 거예요. 스와치 그룹의 대표 브랜드이고, 올림픽 타임키퍼이고, 007 제임스 본드, 마케팅이 유명하고,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차고 세계 최초로 달에 간 시계도 오메가의 시계이죠. 대표적인 기술 중에 오메가의 자사 무브먼트인 코엑시얼 무브먼트가 있는데, 이 항자기성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패드나 에어팟이나 차키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성을 띤 아이템들을 가까이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코엑시얼 무브먼트 항자기성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클래시TV를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계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메가에서 첫 번째로 추천드릴 시계는 이겁니다. 오메가의 시마스터 다이버 300m, 그냥 다이버 300이라고 간략하게 부를게요. 오메가의 시마스터 라인은 007 제임스 본드 시계로 굉장히 유명하죠. 피어스 브로스넌이 007일 때부터 영화에서 시마스터 라인을 주구장창 차고 나옵니다. 이게 사실 오메가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한정판 남발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제 제임스 본드도 좋아하다 보니까 갖고 싶은 게 좀 많았어요. 특히 No Time to Die 에디션이라든지. 그리고 이 시계는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차는 시계로도 유명하죠. 제 시계는 세대로 치면 한 3세대 정도 되는 제품이고, 이게 예물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죠. 롤렉스의 서브마리너 구하는 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그래도 피가 붙은 서브마리너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대안품으로서 인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이버 300 사시는 분들이 항상 이 다이얼 컬러에서 엄청 고민을 하시죠. 흑판이냐 청판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흑판을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요즘 나오는 현세대 다이버 300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름이 42mm로 늘어났어요. 제 건 40인가 41mm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두께는 13.6mm, 이 세라믹 베젤, 세라믹 다이얼에 레이저로 각인된 물결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6시 방향의 날짜창이 있고, 300m 방수,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칼리버 8800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스루 케이스백에 55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슈퍼 루미노바, 로디움, 도금 핸즈와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밤에도 굉장히 잘 보여요. 투러치로도 굉장히 좋고, 10시 방향에 보면 헬륨가스 배출 밸브가 있거든요. 예전에 시계 살 때 뭔지 설명을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물에 들어갈 때 기압차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헬륨가스를 빼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물에 들어갈 일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그냥 이 디자인적인 디테일로 아이코닉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5연줄 브레이슬릿이거든요. 이게 근데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조금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착용감도 좋고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현 모델의 이제 그 웨이브 엣지가 있잖아요. 그 물결 패턴이, 그게 없는 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제 시계가 최고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충격적이게도 공홈 기준으로 정가가 790만원입니다. 제가 이제 살 때 당시에 할인받아서 485만원 정도에 샀던 것 같은데 거의 좀 있으면 2배가 되겠네요. 그래도 정말 좋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메가에서 추천드릴 시계는 아쿠아테라입니다. 가죽 스트랩으로 된 게 정가가 79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700만원대에 포함을 시켜봤어요. 보통 시마스터 라인에서는 다이버 300이랑 아쿠아테라 이 둘 중 하나를 엄청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를 사시면 나머지 하나는 절대 안 사시는, 근데 플래닛 오션이라고 또 시마스터 라인이 있죠. 좀 더 비싼 PO라고 불리우는 라인이 있는데, 플래닛 오션은 또 추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 아쿠아테라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다이버워치이지만 굉장히 드레시하기 때문에 전천후로 어떤 의상에도 잘 어울린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이버 300에 비해서 좀 더 지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역시 007 제임스 본드가 착용하는 시계이고, 다이버 300과 함께 예물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인기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굳이 예물로 하실 거면은 저는 다이버 300보다는 아쿠아테라가 좀 더 어울리지 않나. 편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이버 300보다. 이것도 이제 뭐 사이즈나 컬러가 다양한데 개인적으로는 41mm의 청판 다이얼에 메탈
메탈 브레이슬릿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두께는 13.2mm이고요. 다이버워치 치고는 좀 방수가 얕긴 해요. 150m. 그리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이고 6시에 날짜창이 있고, 마찬가지로 슈퍼 루미노바 도금된 인덱스와 핸즈가 있어서 야광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홈에 보니까 스위스 계측학 연방학계에서 실시한 업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를 통과한 오메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00이 탑재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IWC입니다. 오메가와 더불어서 제가 진짜 가장 많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브랜드이죠. 1868년에 미국의 시계 제작자였던 플로렌타인 존스가 스위스 북부에 있는 샤프하우젠에서 창업한 브랜드입니다. 스위스인데 조금 더 독일 접경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테크니컬한 이미지가 있다고 해야 되나? 국시공이라는 별명이 있죠. 왜냐하면 인터내셔널 워치 컴퍼니의 줄임말이 IWC거든요. 국제 시계 공장을 줄여서 국시공이라고 많이 불러주십니다. 현재는 뭐 바쉐론 콘스탄틴이나 랑이온투제네나 예거르 쿨트르, 피아제, 까르띠에 같은 브랜드들과 함께 리치몬트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벤츠 AMG 모델에 탑재되는 시계로 유명했었고, 탑건 컬렉션이 있는데 최근에 또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탑건 덕분에 주목을 받았었죠. 탑건 컬렉션 관련해서 요트 위에서 하는 선상 파티를 해주셨었는데 드론쇼로 막 IWC의 아이덴티티나 심볼들을 막 보여주시고, 그때 또 트위티님이랑 초대가 돼서 다녀왔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IWC의 시계들은 물론 기술력도 되게 좋지만 대중적으로 봤을 때 명품 시계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예뻐 보이는 디자인을 가진 모델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IWC의 진짜 베스트셀러인 포르투기죠. 굉장히 아름답죠. 예물 후보에 꼭 포함되는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영광스러웠던 추억은 작년에 IWC의 CEO께서 한국을 방문을 하셨었어요. 딱 하루 저녁 식사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3명을 초대해서 식사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한 명이 클래시였다.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영어로만 얘기해서 진짜 힘들었는데 너무 머릿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자, 각설하고, 그래서 IWC의 어떤 모델을 700만 원대에 추천드릴 수 있느냐, 바로 마크 20입니다. 사실 이제 IWC의 엔트리급 모델이라 볼 수 있죠. 이 IWC가 1948년에 영국 공군을 위해서 제작했던 오리지널 파일럿 워치인 마크 11을 계승하는 모델이고,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파일럿 워치 중에 하나이죠. 마크 11, 12, 15, 16, 17, 18에 이어서 20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참 막 시계에 관심 가질 때는 와,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IWC 홈페이지에서 봤던 게 마크 16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어린 왕자 에디션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벌써 20가 나왔군요. 원래 IWC가 이런 엔트리급 모델에 에타 수정 무브먼트를 써서 논란이 좀 있었죠. 근데 2019년부터는 전 제품 인하우스 무브먼트화를 시행을 해서 그때부터는 다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크 20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직경이 40mm이고 두께가 10.8mm, 사파이어 글래스이고 썬버스트 다이얼이에요. 빛의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좀 예뻐 보이죠. 3시 방향에 날짜창이 있고 IWC의 32111 칼리버 무브먼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리치먼트 그룹 산하에 발플러리에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무브먼트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여있는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유하는 그 에보슈 설계를 바탕으로 IWC나 리치먼트 그룹 내에 많은 브랜드들이 수정을 가해서 탑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32111 같은 경우에도 이 에보슈 무브먼트를 IWC에 맞게 수정을 한 버전인데, 이번 마크 20 같은 경우에는 무려 파워 리저브가 120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5일 동안 작동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한 특징이고, 방수가 100m가 되고요. 그리고 케이스백에는 비행기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희 클래시룸 네이버 카페 회원분들 중에 젠틀브리즈 님이 또 구매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 어떤 컬러의 다이얼을 구매하셨는지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언박싱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죽 스트랩 기준으로 공홈에서 730만 원이고요. 마크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스틸 브레이슬릿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860만 원으로 가격이 확 뜁니다. 이번에 그린 다이얼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가죽 스트랩이랑 조화가 너무 좋아서 판매가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800만 원대 시계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이게 호불호가 너무 세서 넣을까 말까 했는데 파네라이입니다. 풀네임은 오피치네 파네라이고, 제가 최근에 출장을 다녀왔던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1860년에 시작된 회사예요. 1936년에 이탈리아 해군에 라디오미르라는 시계를 납품하면서 본격적으로 시계 산업에 뛰어들었고, 이 시계 덕분에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의 해군 특수부대가 되게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950년에 루미노르를 개발을 했는데, 이 루미노르 컬렉션의 용두 모양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엄청 볼드하고, 이게 파네라이를 상징하는 특징으로 거듭나게 됐죠. 현재는 스위스에서 시계를 제조하는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입니다. 정말 두드러지는 특징이 명품 시계 치고는 케이스 크기가 엄청 커요. 44mm 이상입니다. 보통 디자인이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이게 호불호가 엄청 센데, 실제로 차보면 이 군용 시계 특유의 굉장히 그 묵직한 느낌과 이 심플하고 모던한 다이얼이 믹스가 돼서 되게 신비하고 좀 럭셔리하고 그런 오묘한 느낌이 있어요. 이 덕분에 다른 명품 시계 브랜드들에 비해서 매니아층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르는 이름도 있죠. 파네리스트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시계 커뮤니티들에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시죠.
많으시죠, 파네리스트 분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성수에서 열렸던 파네라이 팝업 스토어에도 다녀왔었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때도. 파네라이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은 루미노르 펜 914 모델입니다. 이 루미노르의 기본 사이즈인 44mm 직경의 케이스이고 파네라이의 P5000 칼리버 수동 태엽식 매뉴얼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 리저브가 무려 8일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요. 어쨌든 다이버워치이다 보니까 300m 방수가 되고요. 이 루미노르의 되게 아이코닉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샌드위치 다이얼이라는 건데, 다이얼 두 개를 이렇게 포개는 거예요. 밑에는 이 루미노르라는 이름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야광 도료가 이제 발려져 있는 다이얼이 있고, 그 위에 레이어 하나를 더 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다이얼을 봤을 때는 그 인덱스에 맞게 파여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또 호불호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파네라이의 라디오미르, 루미노르 이런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야광이 굉장히 밝은 것으로 유명하죠. 심지어 물속에서도. 재밌는 게 많은 분들이 914 모델이랑 915 모델 중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뭘 사야 되나. 이 914 모델은 굉장히 깔끔한 다이얼을 가졌고 915 모델은 스몰 세컨즈가 있죠. 9시 방에. 둘 다 너무 예뻐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는 914 모델이 더 예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큰 케이스가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데 러그 투 러그가 거의 53m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손목이 얇으신 분들, 17cm 이하인 분들은 좀 안 어울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개인 기호 차이가 있겠지만 굉장히 매니악한 시계인데,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는 케이스가 큰 시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이 시계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기출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네라이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마지막 900만 원대입니다. 900만 원대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브랜드 하나 말씀드리면 태그 호이어의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태그 호이어는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860년에 스위스에서 설립된 남성시계 브랜드고요. 모터스포츠 업체인 태그그룹이 호이어라는 업체를 인수를 해서 태그 호이어가 됐고, 지금 이제 LVMH 그룹 소속이 돼서 태그그룹이랑은 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태그 호이어 하면은 레이싱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하죠. 크로노그래프의 기술력도 유명하고. 여기서 갑자기 또 태그 호이어를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제품 때문입니다. 모나코. 이게 저는 너무 예쁜 것 같고 오리지널리티랑 헤리티지도 좀 많이 있는 시계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대가 좀 높지만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1970년대 정말 전설적인 레이싱 영화가 있습니다. 르망이라고. 여기서 이제 주연이었던 레전드 배우 스티브 맥퀸이 착용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 모델을 이제 복각을 한 거예요. 스티브 맥퀸은 당시에 굉장히 아이코닉한 사람이었어서 스티브 맥퀸 선글라스나 트러커 자켓이나 뭐 그가 입는 것들은 다 유행을 했었죠. 그중 하나가 모나코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태그 호이어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막 이 제품이 갖고 싶다는 생각을 크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모나코는 진짜 실제로 한번 차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 태그 호이어 특유의 카레이싱 아이덴티티와 오리지널리티가 모두 담겨있는 그런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너무 예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직경은 39mm라고는 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스퀘어 형태의 시계는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한 43, 44mm 정도의 시계를 찾는 느낌이 들어요. 엄청 큰 거죠. 장점은 멀리서도 모나코를 찬 사람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 최근에 저는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는데 카레이싱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순양 자동차. 그 장면에서도 진도준이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모나코다 이러면서 또 튜티님한테 설명을 해줬었는데, 크기가 이제 장점이죠. 단점이죠. 두께는 15.21mm이고 100m 방수가 되고 순수 자체 개발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칼리버 호이어 02 오토매틱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80시간 파워 리저브의 크로노미터급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태그 호이어의 주특기 중에 하나인 크로노그래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다이얼은 또 썬버스트 다이얼인데, 그래서 이제 빛의 각도에 따라서 다이얼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죠. 여기에 이제 블루, 화이트, 레드의 색조합이 너무 예뻐요. 되게 레트로하면서도 진짜 클래식한 느낌. 가격은 공홈 기준 933만 원입니다. 비싸긴 하죠. 자, 다음은 다시 오메가입니다. 스피드마스터 문어치 프로페셔널입니다. 오메가에서 시마스터 라인과 함께 아주 대표적인 라인이죠. 수식어는 정말 많은데 최초로 우주에 나간 기계식 시계이며 최초로 달에 간 시계이고 무려 6번의 달 착륙 미션을 완수했죠. 그리고 1965년 이후로 모든 우주 임무에 대한 나사의 비행 자격 허가를 받은 유일한 기계식 시계입니다. 압도적인 헤리티지죠. 히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64년에 나사에서 우주 탐사에 사용할 손목 시계를 선정하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온도, 습도, 산소 농도, 충격, 기압, 음향 등등의 환경에서 작동이 잘 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이걸 모두 견뎌서 합격하는 시계를 우주 탐사용으로 사용을 하자, 그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롤렉스, 론진 그리고 오메가가 이 테스트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합격한 시계가 바로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시계 역사상 최고의 히스토리와 헤리티지를 가지지 않았나. 케이스 직경은 42mm이고 두께는 13.2mm입니다. 그리고 방수는 50m인데 이게 뭐 우주에 물이 없어서 방수 능력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특징적인 게 모든 스피드마스터 제품들은 다 매뉴얼 와인딩이에요. 수동으로 태엽을 감아줘야 됩니다.
다이얼에 보면 세컨즈 서브 다이얼이랑 30분 카운터, 12시간 카운터,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무브먼트는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오메가 코엑시얼 칼리버 3861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파워 리저브는 50시간입니다. 같은 디자인의 문워치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간단하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델은 이 실제 우주로 나갔던 스피드마스터와 동일하게 앞면이 운모 글래스로 되어 있고 뒤에 케이스백이 막혀 있고 거기에 이제 해마가 새겨져 있는 이 모델의 경우에는 가격이 930만 원이고요. 두 번째로 앞면이 사파이어 글래스로 되어 있고 뒷면도 사파이어 시스루 케이스백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 또 있거든요. 이 모델의 경우에는 1070만 원입니다. 이 운모 글래스가 뭐 깨져도 더 파편이 좀 크게 깨지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주에 적합하다고 해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린 모델도 운모 글래스를 사용을 한 건데 이 운모 글래스가 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크래치가 더 잘 나요. 잘 보이고 스크래치가. 그리고 확실히 그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보다는 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헤리티지를 막 엄청 따지시거나 조만간 내가 우주에 나갈 일이 있다 이러신 분이 아니면 두 번째로 말씀드린 모델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930만 원짜리 모델이 있기 때문에 900만 원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산토스 드 까르띠에입니다. 까르띠에는 보석 브랜드로도 유명하지만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초로 현대적인 손목 시계를 만든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지난 편에서는 탱크 머스트를 소개를 드렸었죠. 근데 이번에는 남성 럭셔리 시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산토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산토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산토스 드 까르띠에랑 산토스 뒤몽이 있어요. 요건 오토매틱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쿼츠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몽이 더 저렴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산토스 드 까르띠에이고 여기에는 자사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파이어 글래스이고 스틸 브레이슬릿이 저는 더 예쁘다고 생각하고요. 약 100m 방수가 됩니다. 미디엄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웬만한 분들이면 미디엄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게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메인 사진 오른쪽 위에 AR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우리 윌리 매니저님이 눌러보셨는데 이렇게 책상 위에 내가 선택한 시계가 올라와 있는 것처럼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면 그 시계를 진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있는 것처럼. 탱크도 되더라고요. 까르띠에 시계 쇼핑하실 때 재밌는 그리고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고음 기준으로 가격이 965만 원입니다. 비싸죠. 근데 이것도 뭐 사실 예물의 범주에 많이 들어가는 시계이기 때문에 그런 시계들 생각하면 가격이 다 그 정도 하죠. 네, 이렇게 또 1000만 원 이하로 시계를 또 추천드려봤는데 이 대본을 쓰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롤렉스를 어떻게 해야 하나. 피가 너무 많이 붙어서 정가가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롤렉스를 넣는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들은 다 1000만 원 넘긴 하거든요. 아마 다음 편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가를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고민을 좀 해볼게요. 아니면 의견을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가격들이 너무 올라가지고 다음 편은 또 어디까지 잡아야 하나 고민이에요. 앞으로 2편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멋진 드림워치들과 함께 자신감 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blessed.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제품은 엄청나게 유명하기 때문에 닉네임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 브랜드를 소개를 드리는군요. 롤렉스입니다. Always be classy.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가격대별 시계 추천 컨텐츠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리즈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만원부터 50만원, 50만원부터 100만원, 100만원부터 300만원, 300부터 500만원, 500부터 1000만원 시계 추천 컨텐츠로 진행을 쫙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대입니다.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시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부터 50만원 가격대별 시계 추천 첫 영상부터 쭉 정주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 예전 영상들만큼 니즈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조회수가 보여주고 있죠.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조회수가 점점 낮아지는. 재미로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이게 예산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다 보니까 예물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이 목표를 위해서 자금을 모으셨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이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시계를 사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오늘 컨텐츠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롤렉스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시계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병행 수입이나 중고나 뭐 리셀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배제할게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의 드림워치가 대거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길이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해 주실 것은 원래는 제가 가격대별로 쫙 말씀을 드렸었어요. 브랜드가 막 섞이면서. 근데 이 정도 가격대가 되니까 그게 조금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별로 쭉쭉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제 손목 둘레는 약 17cm입니다. 이것도 댓글에서 많이 물어봐 주셔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브랜드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1000만원 이상 시계 추천 브랜드 그랜드 세이코입니다.
일본의 시계 브랜드인 세이코의 플래그십 라인으로 시작해서 2017년부터는 별도 브랜드로 독립을 했습니다. 세이코는 마감 수준이 높기로 유명한데 그랜드 세이코는 진짜 마감 수준의 끝판왕을 보여주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초침이 흘러가는 스프링 드라이브라는 독자적인 무브먼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들을 한 번에 다 무너뜨렸었던 쿼츠 파동을 일으켰던 주역답게 그랜드 세이코는 쿼츠 기술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일본의 플래그십 시계 브랜드들은 물론 기술력도 좋지만 엄청 정적이고 단정한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이코는 제품명이 너무 어려워서 엄청 헷갈리는데 알파벳 4개, 숫자 3개 붙고 뭐 이런 형태가 많아서 근데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제품은 엄청나게 유명하기 때문에 닉네임이 있습니다. 아마 웬만큼 스위스 시계 브랜드들을 다 모으신 분이면 그랜드 세이코에도 눈이 좀 많이 가실 거예요. 저도 여러 브랜드를 경험해본 입장에서 그랜드 세이코를 언젠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자, 그랜드 세이코에서 첫 번째로 추천드릴 모델은 눈송이입니다. SBGA211 모델이죠. 시계를 보시면 다이얼이 정말 아름답죠. 이 나가노 현에 있는 그랜드 세이코 워치 스튜디오 주변에 이 호타카산이라고 있어요. 이 호타카산을 뒤덮는 눈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모델이라서 이 다이얼의 눈의 질감을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정말 영롱하고 아름다워요. 아까 말씀드린 그랜드 세이코 고유의 무브먼트인 스프링 드라이브로 구동이 되고 그래서 파란색 초침이 글라이드 모션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물 흐르듯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고강도 티타늄으로 제작이 돼서 일반 스틸보다 더 가벼우면서도 강합니다. 그리고 그랜드 세이코 특유의 그 자라치 폴리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자세히 보시면 굴곡 없는 유광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준이 굉장히 높죠. 정말 깔끔한 완성도. 시계 스펙을 말씀드리면 직경은 41mm이고 반사 방지 코팅이 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 시스루 케이스백이라서 무브먼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파워 리저브는 72시간인데 다이얼의 왼쪽 하단에 파워 리저브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m 방수가 되고요. 가격은 공홈 기준 950만 원이에요. 근데 지난 영상에 넣기에는 900만 원 후반이니까 애매한 가격이어서 이번 컨텐츠에 넣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모델은 이것도 진짜 아름답죠. 자작나무입니다. SLGH005 마찬가지로 그랜드 세이코 워치 스튜디오 주변에 자작나무 숲이 있대요. 그 숲의 분위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작된 빨려들 것 같은 매력이 있는 다이얼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라치 폴리싱이 적용이 돼서 굉장히 영롱하고 매끈합니다. 이 디자인은 1967년에 탄생한 그랜드 세이코의 44GS 스타일인데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자작나무 다이얼이 들어간 거죠. 직경은 40mm 시스루 케이스백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반사 방지 코팅이 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 리저브는 80시간 100m 방수가 됩니다. 가격은 1,370만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이면 사실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스위스 명품 시계를 먼저 구매를 하시고 착용을 많이 하시다가 그랜드 세이코도 한번 차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브랜드로 넘어가 볼게요. 브라이틀링입니다. 1884년에 레옹 브라이틀링이 설립한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입니다. 크로노그래프 기술력이 세계 최정상급인데 특히 크로노그래프 푸시 버튼이 현대 시계에는 다 있잖아요. 그 버튼을 최초로 제작한 게 브라이틀링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혁신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크로노그래프가 있는 모델들이 정말 브라이틀링답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브라이틀링의 포지션은 이미지를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롤렉스와 오메가 다음 포지션 같은 느낌인데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태그 호이어 같은 브랜드들보다는 윗등급인 느낌.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나이든 남자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브래드 피트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브라이틀링의 모델이시고 실제로 시상식이나 여러 공식 행사에서 브라이틀링 시계를 많이 착용을 하십니다. 이번 편에서 드디어 말씀드릴 수 있게 됐네요. 브라이틀링의 대표 모델 네비 타이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파일럿 워치의 아이덴티티가 가장 강한 시계 중에 하나이죠. 이 네비 타이머가 브라이틀링에서는 약 70년째 인기 모델인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최근에 출시한 네비 타이머들은 AOPA라고 항공기 소유주 및 파일럿 협회라는 그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 로고가 12시 방향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브라이틀링의 예전 로고, 전전 로고죠. 날개 달린 B 모양이 있어요. 그게 들어갔을 때 네비 타이머의 얼굴이 제일 예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네비 타이머의 진짜 가장 큰 장점은 시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딱 봐도 엄청 화려하고 비싸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트위티님도 딱 봤을 때 와, 이 시계 되게 비싸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사진보다도 더. 폴리싱 및 브러싱 처리된 금속 요소를 막 교대로 매치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광택감이 있는데 엄청 막 블링블링한 느낌까지는 아닌 살짝 절제된 그런 마감을 보여줍니다. 최신 모델 기준으로 저는 41mm 모델을 가장 좋아합니다. 43도 있고 46도 있는데 제 손목에 올렸을 때는 41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스틸 케이스이고 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졌고요. COSC 인증을 받은 브라이틀링이 자체 제작한 칼리버 B01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방수는 30m 정도로 약한 편이에요. 어차피 파일럿 워치라서 그런 건가? 생활 방수 수준이죠. 가격은 공홈 기준 1,22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브라이틀링 모델은 크로노맷입니다.
이것도 네비 타이머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매니아들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죠. 개인적으로는 엄청 볼드하고 남성미 있는 시계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시계예요. 뭐 물론 파네라이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시계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볼드한 느낌? 근육질에 전완근이 이렇게 딱 갈라지는 분이 반팔티를 차고 딱 두꺼운 손목에 딱 차면은 굉장히 멋있는 그런 시계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1984년에 최초로 출시된 모델인데 디자인이 계속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모델들이 훨씬 더 볼드한 느낌이고 최신 모델은 엄청 세련된 느낌.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랩은 무조건 메탈 브레이슬릿이 잘 어울립니다. 직경은 42mm이고 스틸 케이스,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 200m 방수가 되고요. COSC 인증을 받은 인하우스 무브먼트 B01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205만원. 다음은 드디어 이 브랜드를 소개를 드리는군요. 롤렉스입니다. 명품 시계 브랜드의 상징이죠. 시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롤렉스는 다 알죠. 더 역사가 오래되고 더 기술력이 좀 뛰어나고 헤리티지로서 가치가 높은 시계 브랜드들도 많이 있지만 인지도와 대중성으로는 롤렉스가 압도적이죠. 롤렉스는 1905년에 영국 런던에서 시작돼서 1919년에 스위스 제네바로 회사를 옮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커치 파동 때 스위스의 많은 명품 시계 브랜드들이 리치몬트라든지 스와치 그룹이라든지 LVMH라든지 결과적으로 막 다 여기저기 합병이 됐는데 롤렉스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세계 최대의 단일 명품 시계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게 롤렉스 하면 사실은 나이키나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브랜딩이랑 마케팅이 잘 된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실제로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롤렉스는 기술력이 정말 좋은 브랜드입니다. 그냥 마케팅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브랜드가 아니에요. 오이스터 케이스로 대변되는 그 방수 기능, 지금 이제 저희가 모든 기계식 시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무브먼트가 상용화될 수 있었던 건 거의 이제 롤렉스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외에도 시계 산업에서 정말 역사상 엄청난 공헌을 많이 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엄청 좋아요, 일단. 그러니까 빈티지 같은 경우에도 가치 있게 거래가 되고 리셀가 방어가 잘 되는 것도 저는 거기에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롤렉스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100% 인하우스 무브먼트만 씁니다. 다 자체 개발을 해요. 아무튼 이런 엄청난 브랜드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 롤렉스의 유일한 단점은 벤츠 E클래스나 샤넬 클래식백이나 루이비통의 지갑처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구나, 그건 알겠는데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겠는 것. 그러니까 롤렉스를 찾는 순간 내 취향이 없어 보이는 거, 그게 좀 저는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저는 롤렉스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소위 성골이라고 얘기하는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이고, 이번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리셀가에 피가 엄청 붙었기 때문에 가격대별 시계 추천 컨텐츠에 롤렉스를 넣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근데 또 시계 얘기를 하는데 롤렉스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롤렉스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롤렉스에서 이 모델들은 진짜 괜찮았다, 살까 말까 잠깐이라도 고민을 했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총 3가지 모델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롤렉스 서브마리너 논데이트입니다. 1953년에 최초로 선보인 서브마리너는 100m까지 방수 기능을 제공한 최초의 다이버워치였습니다. 롤렉스의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이죠. 서브마리너 데이트가 아마 인기가 더 많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논데이트가 훨씬 예쁘다고 생각해요. 이 서브마리너라는 시계에 대한 오리지널리티가 논데이트가 아무래도 더 강하고 날짜창이 없기 때문에 다이얼의 밸런스가 정말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죠, 상하 좌우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서브마리너 데이트 모델에 들어가는 사이클롭스 볼록 렌즈가 있어요. 날짜가 더 잘 보이게 확대를 해서 보여주는. 이게 조금 뭔가 올드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할아버지 시계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고로 데이트 모델은 정말 여러 가지 색상과 재질로 나오지만 논데이트는 블랙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제임스 본드 얘기를 많이 언급을 드리는데 사실 제임스 본드가 오메가보다 먼저 창조한 시계가 롤렉스였어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 논데이트. 근데 1995년에 제임스 본드 17탄 골든아이부터 오메가의 C마스터로 바뀌게 되죠. 스펙을 말씀드리면 이미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41mm 오이스터 스틸이고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 COSC 인증을 받은 칼리버 3230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최신 모델은 탑재가 되어 있고, 파워 리저브는 70시간입니다. 이 베젤 부분이 세라크롬 베젤로 되어 있는데 바닷물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부식이 되지 않고 스크래치에 강한 것이 장점이에요. 가격은 1169만원인데 이걸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 200에서 한 500 정도까지는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명품 시계 중고 거래가도 이제 점점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시세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힘드네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롤렉스에서 좋아하는 모델은 서브마리너 데이트, 스타벅스라고 불리우는 그린 베젤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이얼까지 녹색인 일명 헐크보다 훨씬 예쁘다고 생각하고, 이 색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거는 진짜 예쁘다. 이게 한때 피가 엄청 많이 붙었었죠. 정가는 1384만원인데 제가 예전에 봤을 때 한 2000까지도 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논데이트 모델이랑 스펙은 동일하고 이 무브먼트만 데이트가 있는 칼리버 3235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모델은 데이트 저스트입니다. 1945년에 탄생한 롤렉스의 또 다른 아이코닉한 시계이죠. 데이트 저스트. 말 그대로 날짜를 표시해주는 모델입니다. 롤렉스의 시계 이름들은 단순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하고 또 시계의 목적이 명확하다고 해야 하나? 요트 마스터, 데이토나, GMT 마스터, 서브마리너, 에어킹, 아주 명확합니다.
당시에 3시 방향의 날짜 표시창을 장착해서 숫자로 날짜를 표시하는 셀프 와인딩 방수 크로노미터 손목시계를 최초로 발표했어요. 이 데이트저스트도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이스터 스틸의 플루티드 베젤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 조합이 엄청 블링블링하고 멀리서 봐도.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에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롭스 볼록 렌즈로 날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트저스트 모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진짜 살까 말까 했었는데 살 거면 그때 샀어야 돼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뭐냐면 36mm 오이스터 스틸과 화이트 골드 플루티드 베젤의 로만 슬레이트로 인덱스가 구성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 로만 슬레이트의 그린 컬러가 너무 예뻐요. 개인적으로 데이트저스트는 41mm보다 36mm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래도 개인 취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235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고 그래서 파워리저브는 70시간 100m 방수가 되고요. 3열 솔리드링크 브레이슬릿도 예쁘고 주빌리 브레이슬릿이라고 하는 이렇게 5열로 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주빌리는 조금 호불호가 있죠. 가격은 공홈 기준 1115만원인데 제가 옛날에 이제 중고가를 그냥 심심해서 쳐봤을 때 2000 후반까지 갔었더라고요. 그때 샀어야 된다고. 시계 브랜드의 이름을 많이 줄여서 말하잖아요. 근데 브라이틀링은 브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브라이도 아니고 부틀도 아니고 브랄이 돼버린 게 처음에 뭐지 이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1000만원대입니다.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시계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음으로 소개드릴 브랜드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이죠. IWC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영상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1868년에 미국의 시계 제작자인 플로렌타인 존스가 스위스 부프 샤프하우젠에 창업한 브랜드입니다. 국제 시계 공장 줄여서 북시공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현재는 바시린 콘스탄틴, 랑현투제네, 에거르크트르, 피아제, 까르띠에 등등이 소속되어 있는 매치먼트 그룹 소속입니다. IWC의 시계들은 물론 이제 기술력도 좋지만 명품 시계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IWC에서는 이 가격대에 3가지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파일럿워치 크로노그래프 41 모델입니다. IWC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전 때 파일럿워치를 제작해서 공급을 했을 정도로 파일럿워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마크 시리즈를 말씀드렸었죠. 엔트리 라인이죠. 이거의 좀 디벨롭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크로노그래프가 탑재된 파일럿워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린 에디션이 있는데 이거 정말 예뻐요. 색깔 조합을 정말 잘 뽑아낸 것 같아요. 다이얼 컬러랑 가죽 컬러도 너무 예쁘고 43mm 모델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41mm를 선호를 하고요. 두께는 14.5mm. 말씀드렸듯이 IWC 같은 경우에는 시계 두께가 좀 두꺼운 편이긴 해요. 100m 방수가 되고 칼리버 69385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탑재돼서 46시간 파워리저브, 6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즈가 있고요.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3시 방향에는 날짜와 요일을 볼 수 있는 데이데이트 창이 있어요. 양면 반사 방지 코팅이 된 돔형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990만원인데 이것도 메탈 브레이슬릿으로 가면 112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000만원대 시계에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나왔네요.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입니다. 영상에서 정말 여러 번 언급드리고 보여드렸었던 모델이죠. 정말 IWC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이 아닐까. 그리고 너무 예뻐서 예물 후보에 꼭 포함이 되고 보통 사람들이 뻘뚜기라고 많이 부르죠. 포르투기저를 줄여서. 원래 포르투기스였는데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제가 본 명품 시계 중에 가장 잘생긴 시계를 꼽으라면 10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올 것 같고 수트나 비즈니스 캐주얼 되게 전천으로 잘 어울려요. 생각보다. 디자인이 조금 단순해가지고 보통 3716이라고 부르는데 3716 04 모델이 아무래도 가장 좀 대중적이고 유명하고 05 모델은 전체적으로 좀 블루톤으로 제작이 된 시계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이고 41mm의 직경을 가지고 있고요. 두께는 이것도 13mm입니다. 자체 제작 무브먼트인 칼리버 69355가 탑재되어 있고 46시간 파워리저브, 6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고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에 30m 생활 방수, 그리고 특히 블랙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이 정말 잘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모델은 일명 부엉이입니다. 포르투기저 오토매틱. 제가 최근 영상까지도 정말 많이 착용을 했던 모델이죠. 3시 방향에 파워리저브가 있고 9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부엉이 눈 같다고 해가지고 보통 부엉이라고 애칭으로 불러주시죠. 역시 굉장히 유명하고 예쁜 시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3716 모델보다는 좀 덜 흔하다. 케이스가 조금 큰 편입니다. 42.3mm이고요. 두께는 14.1mm, 30m 생활 방수에 칼리버 52010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갔고 파워리저브가 168시간입니다. 약 7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길어요. 이게 저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역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 고 블랙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가격은 1670만 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예거루쿨트르입니다. 이게 조금 뭐 뉘앙스의 차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명품 시계 브랜드들을 말씀드렸다면 여기서부터는 보통 하이엔드 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장난 같기도 한데 확실히 좀 구분점이 있긴 해요. 굳이 정리를 해보자면 인지도나 대중성 측면에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시계 매니아들의 영역이 시작되는 그런 브랜드들을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예거루쿨트르는 1833년에 시작된 스위스 시계 브랜드이고요. 현재 리치먼트 그룹 소속이고 정말 많은 유명인들이 이용을 했었죠. 파블로 피카소라든지 빌 클린턴, 찰리 채플린, 크리스찬 베일, 베네딕트 컴버배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역대 교황들까지 국내에서도 재벌가 분들이 많이 착용하는 브랜드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느낀 건데 제 아내 회사에도 회식을 할 때 보면 예거르쿨트를 차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증권사에서도 좀 많이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말씀드릴 예거르쿨트의 모델들은 다 예물로도 각광받는 모델들입니다. 예거르쿨트는 시계 제작 기술력으로는 전 세계 최상급 브랜드입니다. 세계 최고의 시계 브랜드라고 불리우는 브랜드들이 있죠. 파텍필립이나 오데마피게, 바제론 콘스탄틴 등등의 브랜드들도 이 예거르쿨트가 만든 에보쇼 무먼트를 베이스로 수정 무먼트를 만들어서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얇은 기계식 시계를 만들 수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죠. 피아제도 유명하고 불가리도 유명한데 예거르쿨트도 꼭 언급이 됩니다. 당연히 모든 시계에 자사 무먼트를 사용하고 이 자사 매뉴팩처 내에서 시계 부품들뿐만 아니라 보석 세공, 세팅, 기호제 패턴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 요소들이라든지 에나멜로 그림을 만든다든지 가죽 스트랩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모든 시계 제작의 요소들을 자체 제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거르쿨트에서는 세 가지 모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리베르소입니다. 무려 1931년에 런칭한 컬렉션이죠. 최근에 예거르쿨트 측에서도 굉장히 밀고 있는 컬렉션이에요.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퀘어 형태의 시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청 예뻐 보이고 탐이 나더라고요. 특히 국내에서 성수동에서 리베르소 전시 행사를 했을 때 제가 또 그걸 컨텐츠로 찍어서 올렸었죠. 이 리베르소는 폴로 경기 때 글래스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뒤집는 형태를 개발한 게 시초예요. 지금은 이제 양면에 다이얼이 있는 듀오 페이스 모델들도 있고 아니면 뒤에 그냥 이제 솔리드 백인데 뒷면에 뭐 에나멜 장식을 한다든지 인그레이빙을 한다든지 뭐 잼스톤을 장식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트위티님이랑 커플 시계로 구매를 하고 싶고 이 뒷면에는 아들 이름을 인그레이빙 하고 싶다는 로망이 있습니다. 이 리베르소가 소품으로 정말 잘 쓰였던 영화가 있어요. 정말 저는 이 디테일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이 리베르소를 찹니다. 양면의 다이얼 컬러가 보통 다르거든요. 그걸 이제 뒤집어서 막 찰 수 있는 거죠. 낮에는 브루스 웨인이었다가 밤에는 배트맨이 되는 이중 생활을 시계로 되게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베르소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트리뷰트, 클래식, 원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아르데코 문양을 강조하는 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래식 라인은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예요. 그리고 원은 여성시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리뷰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은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모델입니다. 케이스 크기는 세로가 45.6mm이고 가로가 27.4mm입니다. 30m 생활 방수가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바 인덱스예요. 다이얼 컬러는 개인적으로 블루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고요. 이 썬레이 브러시드 다이얼이어서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면 모양이 계속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이름 그대로 스몰 세컨즈가 6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칼리버 822 자사 무브먼트를 탑재했고요. 파워 리저브는 42시간. 가격은 1,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듀오 페이스 모델도 있어요. 이렇게 뒤집으면 다른 다이얼이 나오는 모델이죠. 크기가 조금 더 커지고 가격도 1,68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듀오 페이스를 구매를 하더라도 왠지 뒷면은 잘 안 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모노 페이스가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진짜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 마스터 울트라 신 문입니다. 1993년에 탄생된 정말 세련되고 우아한 시계예요. 예거르쿨트에서 아마 리베르소만큼 추천을 많이 받는 시계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물로도 많이 하고 이것도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뻐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술품 같은 느낌? 최고의 드레스워치라고 생각을 하고 오너로서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케이스 지름은 39mm이고 50m 생활 방수에 로디움 플레이티드 된 인덱스, 마찬가지로 실버 그레이 썬레이 브러시드 다이얼이고요. 칼리버 925 자사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고 이 6시 방향에 문 페이지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건 신형인데 구형에 비해서 뭐 인덱스 바도 좀 더 길어지고 밸런스가 좀 조정이 됐는데 더 좋아졌고 문 페이지에 별들이 더 많아졌어요. 더 블링블링하게. 이 시계는 정말 좋아하는 시계여서 이번에 이탈리아랑 프랑스로 출장을 갔을 때도 이 시계 하나만 딱 차고 갔었고 치명적인 단점은 캐주얼 의상이 좀 잘 안 어울립니다. 너무 드레시해서. 작년에 저희가 샀을 때는 1,38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590만 원이더라고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모델은 폴라리스 오토매틱입니다. 1968년에 예거르쿨트의 이제 메모복스라는 그 모델을 복각해서 만들어진 스포츠워치 라인업이에요. 롤렉스의 썬마리너 구매가 힘들어지면서 많은 대체제들이 나왔죠. 물론 썬마리너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스포츠워치들이 각광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폴라리스죠. 이것도 저 때는 아니었는데 요즘에 예물로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판이랑 청판이 있는데 둘 다 예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블랙무드의 건판이나 그레이나 실버 시계들만 가지고 있다면 청판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사진으로만 보면 안 느껴지는데 실제로 보면 다이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회전되는 베젤 안쪽은 오팔린 다이얼이고 인덱스 부분은 그레인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썬레이 다이얼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이렇게 빙빙 돌면서 모양이 좀 변하는 각각 다른 다이얼로 되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딱 차고 있으면. 지름은 41mm이고 100m 방수에 형광 숫자 인덱스, 스테인리스 스틸, 칼리버 898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파워 리저브는 40시간입니다. 가격은 1,210만 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블랑팡입니다. 1735년에 설립된 스와치 그룹의 시계 브랜드예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시계 브랜드로 유명하죠. 그리고 최초의 다이버워치인 피프티 패덤즈를 만든 그 브랜드가 바로 블랑팡입니다.
이 50 패덤즈의 그 디자인이 현대적인 다이얼 워치들이 모두 표방하고 있는 원형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드레스워치인 빌레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모델은 블랑팡의 50 패덤즈 바티스카프입니다. 1953년에 출시한 세계 최초의 모던 다이버 워치인 50 패덤즈. 지금 여러분이 다이버 워치 하면 떠올리는 그 디자인이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특수부대인 미 해군 네이비실에서 실제로 사용된 진짜 다이버 시계입니다. 저는 직경 38mm 모델이 좀 밸런스도 그렇고 손목에 얹었을 때 크기도 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43mm가 원조예요. 그리고 43mm를 차신 분을 제가 실제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수트에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존재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 알아보는 거지만 확실히 그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8mm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0m 방수가 되고요. 스틸 케이스에 4시에서 5시 사이에 날짜창이 조그맣게 하나 있고, 그리고 낮에 빛을 모았다가 깜깜할 때 그 빛을 발산하는 형광 인덱스, 그리고 무브먼트는 블랑팡의 자사 무브먼트인 칼리버 1150이 탑재되어 있고 10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38mm 모델은 1326만 원이고 43mm는 145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브랜드 바쉐론 콘스탄틴입니다. 아니, 바쉐론 콘스탄틴이 이 가격대에 있단 말이야? 근데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단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에 창립된 리치몬트 그룹 산하의 스위스 시계 브랜드이고요. 전 세계 탑5 시계 브랜드라고 하면 보통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바쉐론 콘스탄틴, 랑이온 투제네, 브레게 뭐 이렇게 손꼽는데 탑3로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홀리 트리니티라고 해서. 그럴 때도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바쉐론 콘스탄틴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텍 필립이랑 비빌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 시계 회사들 중에서 가장 오래 존속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블랑팡은 더 빨리 설립이 됐지만 한번 망했었어요. 바쉐론 콘스탄틴은 계속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정말 많은 유명인사들이 착용했었죠.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1세라든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엘리자베스 2세, 말론 브란도, 라이트 형제, 그리고 국내에서는 순종 황제가 사용을 했던 브랜드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체감이 가시지 않습니까? 바쉐론 콘스탄틴에는 정말 좋은 컬렉션이 많지만 히스토리와 헤리티지가 풍부한 만큼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번 컨텐츠에서는 엔트리 모델을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56입니다. 왜 56냐? 1956년에 제작이 됐던 바쉐론 콘스탄틴의 아이코닉한 모델인 6073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컬렉션이에요. 이게 무난한 듯 한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에 이 바쉐론 콘스탄틴의 몰타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이 심볼이 박혀있는 시계를 찰 수 있다는 게 그 자체로도 괜찮은 모델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델 때문에 바쉐론 콘스탄틴의 어떤 전체적인 헤리티지가 좀 떨어진다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 모델의 판매량을 줄일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이고 직경은 40mm, 30m 생활 방수이고요. 시스루 팩 케이스, 그리고 3시 방향에 날짜창이 있습니다. 칼리버 1326 무브먼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리치몬트 그룹 산하에 발플러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무브먼트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공급하는 에보슈 무브먼트를 수정해서 탑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까레띠에 언급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쉐론 콘스탄틴 56의 가격은 1810만 원입니다. 비싸긴 하죠. 정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컨텐츠에는 정말 사고 싶은 컬렉션이 많이 있네요. 브라이틀링의 네비 타이머도 좋아하고,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논데이트, 데이트 저스트 로만 슬레이트, 그리고 예거르 쿨트로의 리벨소도 좀 언젠가는 사고 싶은 모델이고, 바쉐론 콘스탄틴 56도 이게 생각보다 되기가 길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웨이팅이. 이것도 탐나고, 그랜드 세이코는 눈송이나 자작나무 중에 하나는 언젠가는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가격대별 시리즈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모델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가격대였던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서 문제죠. 2위에 이제 뭐 랑이온 투제네나 오데마 피게, 파텍 필립 등등의 브랜드들이 또 있을 텐데 이 정도 모델은 사실 저도 사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해봤어요. 오데마 피게 로얄오크는 돈을 많이 벌면 사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는데 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또 피가 엄청 붙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실제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가격대별 시계 추천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클로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시리즈로 쭉 컨텐츠를 진행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시리즈를 좀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혹시 클로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런 시리즈 형태의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멋진 명품 하이엔드 시계들과 함께 자신감을 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 감사합니다. 그리고 IWC에서 이번에 예전에 젠타 디자인이었던 인지니아가 다시 출시됐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지금 반응이 어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인지니아가 돌아오기를 원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 부탁드릴게요.